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Yo,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상태 어딨니?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 에어 시즌 3 23화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23회 했죠? 아, 네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아, 네. 호수이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자유이님.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그리고 전 마법사입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사연이 있었잖아요. 이게 욕심을 그렇죠.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지난주 방송 보니까 저 안 나왔다고 뭐 물 들어오는데 너 뺐다 뭐 그래가지고 나 배를 만들어 와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근데 어젯밤에 사실은 이제 구단주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유이님이 인저리가 뜰 것 같다. 저 2년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한 번도 자유님이 빠질 수가 그렇죠. 빠지지 않았고 노아의 정말- 칼타 아닙니까? 정말 AC 그린이죠. 네. 그런데 뭐랄까요? 갑자기 인저리가 뜰 확률이 그렇죠. 확실히 생겨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법사 준비해라. 저는 약간 나 코피 시몬스잖아. 콜업 돼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인저리 다 떠서 야 너 주전 1번 딱 해가지고 약간 설레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혼자 막 슛 연습해보고 막 너 어디서 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한테 무슨 얘기해야지 뭐 자유님 이제 질리는 맛이다 뭐 이런 얘기 해야겠다 막 생각해 왔는데 김하온 괜찮아. 생각해 왔는데 내 이름은 김하온이라고 해. 근데 이제 또 회사 일이 바쁘니까 사실 허겁지겁 아까 또 스크립트를 정말 개판으로 올렸죠. 그랬더니 구단주님이 다시 전화 왔어요. 이럴 거면 왜 하니? 뭐 이렇게 전화 와서 사실은 제가 전화했어요. 이따를 올릴 거면 왜 올렸냐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를 허겁지겁 올렸는데 올리자마자 자유님이 저 회식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에서 네. 이건 분명 몰카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화요일이었는데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도 공지를 안 올렸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어제 나 몰래 녹음을 하고 오늘 나한테 이거를 찍는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지구는 팽팽하다던데요? 그래서 되게 쌓였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안심도 되면서 빡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인트로 한번 내가 하고 싶다. 이제 커리어 하이 정도의 토크 아니었습니까 지금? 유시지 한 85%였죠. 지금 커리어 하이인데요? 행인님하고 가연님 없을 때 요때 털어야지. 물 들어왔을 때 너 저으려고. 그래가지고 커리어 하이 토크. 네. 모노드라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해보니까 자유님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럼 네, 방송 준비하시는 게 저희 보통 일이 어쨌든 아니고. 저희 아닙니다. 드래곤드 그린 거 문제죠. 네. 네. 제가 좀 더 빨리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생 들어가고. 아니, 몰카 정도면 악몽이거든. 그러니까요. 사실은. 고의성이 좀 있어. 네. 내가 봤을 때. 자 가봅시다. 네. 올해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참 좋네요. 마법사님이. 괜찮네요. 좀 더 유시지를 늘렸으면 좋겠네요.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다시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잘 들어놓으시고. 자, 23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 방송 녹음이 화요일에 수요일로 미뤄졌는데 저희가 공지를 미처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장님의 마이크가 그렇죠. 좀 사고가 있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중간에 끊고 다시 이제 녹음을 했던 건데 앞에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멀게 느껴져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오늘은 잘 챙겨서 의도된 거 아니었나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마법사님이 충분히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듣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분이 생각보다 악랄한 분이에요. 목소리는 착한데 끊어보면은 좀 그런 구석이 있죠. 이 녹음실 내 거야.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렇죠. 진짜 그때 발견 못했으면 중간에라도 방을견을 한 게 참 다행이죠. 정말 집 앞 굉장히 잘 챙깁니다. 누가 안 봐줘도 뭔가 음파가 이상한데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오늘 또 가혜님이 중간에 또 합류를 하실 예정이니까. 네, 5분에 오죠. 네,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인님과 남해크님과 그 학도님도 안부는 물어줘야죠. 네, 안녕.
괜찮아. 아 좋네요. 네. 나베크님은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에 계시죠? 러시아에 네. 있더라고요. 부동산도 이제 해외까지. 네. 좀 있으면 석유도 팔겠어요. 아시죠 이제. 네. 자, 23회 방송 위클리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폴이 햄스트링 통증으로 한두 경기 정도 아웃이 됐었는데 복귀를 했죠? 복귀했습니다. 네. 그리고 데릭 로즈가 또 발목 부상. 얘는 그냥 이름이 데릭 염자예요. 그냥. 네. 이제 중요한 부상이 이제 카이리 어빙의 무릎 부상.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일단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주에서 6주인데 저희가 저번 방송에 이게 데니 에인지 감독 그 구단주에 단장에 뭔가 큰 그림 아니냐 막 이랬었는데 실제로 많이 아팠나 봐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보스턴이 사실은 굉장히 올해 강력한 멤버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제 실력 못 발휘하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3주 6주 하면은 3주에 돌아오면은 딱 플레이오프 시작할 때 6주 후에 돌아오면 약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중간에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이럴 바에는 사실은 보스턴이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큰 경험 쌓는데 집중할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무리해서 복귀해서 헤이워드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무리해서 복귀하는 것보다는 약간 뭐 이제 대권의 컨텐터보다는 루키들이나 젊은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이나 경험 강화, 테이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빵 감독이라면 혹시 뭐 이런 생각들을 팬들이 기대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보스턴이 근데 이번 시즌 그 카이리 어빙이 결장했을 때 9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빙이 없을 때 오히려 그 수비에서의 효율성이 더 지금 그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리 어빙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스탯이 저희 원래 혼란스럽게 하긴 했지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번 시즌 모든 인저리를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인저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번 시즌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헤이워드에 이어서 원투 크로스버는 제대로 날아가서 왜냐면은 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포틀랜드나 OKC나 워싱턴을 잡긴 했어요. 머니미냐 정규 시즌인 건데 사실 어빙을 갖고 온 거는 지금 이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클로저 역할인데 그 역할 누가 하겠느냐. 이게 좀 완전 비었죠. 일단은 어빙을 다시 보려면 1라운드는 그러니까 극복을 하고 2라운드까지 가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빙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좀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고 네. 어빙만큼이나 황당했던 부상이 또 있었어요. 네. 커리의 부상. 가장 논란이 된. 네, MCL 무릎 부상 상인데 이제 이게 2단계 세컨 그레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주 후에 재검을 하고 그 스티브 커 감독 얘기로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선 좀 보기가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부상 보셨죠? 네, 우리 저벨 맥기가 황당하게 그죠? 팀킬. 맥기가 팀킬했죠. 작년에는 케빈 듀란트가 자자 파출리한테 당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맥기가 사실은 커리의 부상은 상당히 서부 컨퍼런스 전반에 혹은 리그 전체의 판도를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부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공격력에 있어서 골스를 이끄는 커리의 역할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수치만 봐도 커리가 있을 때의 100%를 봤을 때의 어쨌든 득실 마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높은 걸 보이고 사실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로 봤을 때는 커리의 역할이 오펜스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뭐 커리가 없을 때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커리가 과연 1라운드가 끝나온 시점에서 이제 풀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의 전체적인 그림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커리가 뭐 사실 그 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사실 뭐 1라운드 정도는 그렇죠. 케빈 듀란트라는 클래스 있는 선수가 있을 정도면은 이 정도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2라운드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플레이오프가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커리의 부재를 그 이제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2라운드쯤에서 어떻게 돌아올지 한계가 아마 좀 나타나겠죠. 커리가 안 나온다. 왜 그러냐면 16년도에 플레이오프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커리가 제 컨디션을 못 찾고 그때도 무릎과 발목이었을 때 못 찾고 결국에는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클리블랜드한테 타이틀을 넘겨줬듯이 사실 호수님 말한 것처럼 1라운드야 뭐 못 놓겠습니까? 듀란트나 뭐 드린이나 탐슨이 있는데 근데 이제 커리가 이제 2라운드나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이나 혹은 뭐 파이널에서 과연
컨디션을 잡을 거냐.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커 감독은 커리 없이도 우리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다라고 좀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긴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뭐 수비율이 좋다고 이제 정규 시즌 지표로 나오긴 하나 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 공격의 차이 이거는 사실은 좀 극복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KD와 클레이 탐슨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지금 올스타로 선정됐던 메인 선수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 그렇죠. 최근 분위기 정말 안 좋고. 그렇죠. 네. 듀란트 이번 주에 돌아온다고. 네. 그래도 이제 이 듀란트나 클레이 탐슨 복귀를 하면은 그렇죠. 1라운드를 커리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현지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경기,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오전 경기에 이제 컴백을 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남은 선수들도 플레이오프 전에는 이제 조율할 정도의 시점에선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커리 빼고는. 어쨌든 커리는 참 올 시즌 부상이 그렇죠. 네. 내내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이제 판타지 리그도 상당히 재밌어졌죠. 망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안 본 지 오래돼서. 저의 커리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됐죠. 네. 그렇죠. 정규 시즌만 놓고 봤으니까. 그렇죠. 정규 시즌 이제 못 돌아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위에요 아직?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단신으로 몇 가지 소식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케빈 러브가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와 누적 1000개 이상의 3점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스몰볼 그렇죠. 시대에서 볼 법한 그런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오늘인가요? 언젠가요? 오늘이죠? 오늘인가요? 오늘 네. 오전이었죠. 네. 이빨이 네. 부러졌더라고요. 그렇죠. 이가 부러져서 엘보 맞아갖고. 그렇죠. 가야님이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빠질지 아직 뭐 그런 얘기는 없지 않나요? 그쵸. 그냥 단순히 이빨만 빠진 제가 거라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부상이 막 길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팔다리 다친 거 아니면? 네, 그렇죠. 이빨 정도면 뭐 금방 돌아올 때. 네. 근데 진짜 러브라는 존재감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클리블랜드 복귀 후에 클리블랜드 계속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이제 케빈 러브라고 하면 미네소타부터 20득점 10리바운드 대명사 아닙니까? 이 선수의 정말 어쨌든 꾸준함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케빈 러브가 들어오길 참 학수고대 하셨는데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이따 케빈 러브 얘기하면 또 끊으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고 네. 끊는 거예요. 클리블 얘기는 빨리빨리 하고 적용해 줘야 돼. 요새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클리블랜드. 그렇죠. 네. 그리고 휴스턴이 구단 역사 최다승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네, 60승? 네. 네, 정규 시즌 60승을 세웠는데 생각해보면 이 60승이 참 힘든 기록이에요. 82경기 중에 60승이니까. 그럼요. 아직 그렇죠. 상징적인 숫자죠. 아직도 몇 경기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까지 갈지. 하든의 MVP는 뭐 거의 지금 현지에서는 이제 끝났다.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냥 이게 그 정도 아닌가? 만장일치냐 아니냐 뭐 이 정도 디스커스가 있는데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임팩트가 좀 뭔가 딱 약하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스탯으로 보면은 뭐 팀 성적 빼고 르브론이 올해는 진짜 잘하지 않았나. 르브론이 르브론은 근데 받을 자격이 없죠. 네. 팀 성적이 안 되니까 팀 받을 수 성적도 없죠. 팀 성적이지만 그 1월 달 놓고 봤을 때 이제 물론 제가 뭐 스탯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긴 하지만 이제 리얼 플레이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죠. 그 기준으로 해서 NBA 약 근 400명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죠. 네. 팀이 워낙 쓰레기였어. 그러니까 농구를 이거는 본인이 안 한 거예요, 그냥. 쉰 거죠. 네, 이건 코트에도 쉰 거죠. 내가 더러서 못 해먹겠다고 안 한 거기 때문에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라는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현지에서도 아유, 가연이 좀 굉장히 있어야 팽팽한 의견이죠. 그렇죠. 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다리를 탱킹했기 때문에. 어차피 뭐 댓글에서 이 가야님 댓글 한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타임은 저희가 빨리 속도 내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얼마만인가요? 6년 만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구단으로 놓고 보면 14년 만에 그렇죠. 최고의 정규 시즌 승률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버슨 이후로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저희가 이따 스탯 트래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레이스 트래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디애나도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또 지었고 그렇죠. 네. 뭐 동분이 이제 끝났어요. 동분 이제 5위까지는 확정이 또 된 상황입니다. 네. 순위는 좀 변경될 수 있지만 근데 필라델피아의 좀 벤 시몬스가 네. 정말 저는 그 최근에 한 7경기를 평균 거의 트리플 더블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점프슛이 없다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람의 그 피지컬적인 지속성 그리고 요즘에는 그 패스에 정말 눈을 뜬 것 같아요. 솔직히 리그에서 사실은 패스 투 어시스트 비율로 보면 거의 리그 탑5 안에 들고 있어서 사실은 빈 시몬스의 코트 비전만큼은 인정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트리플 더블도 10회나 했으니까. 그 같이 경쟁하고 있는 도노반 미첼의 부족한 점이 코트 비전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올해는 벤 시몬스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끝났다라고 들어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리고 이게 필라델피아 구단 입장에서는 루키가 그 트리플 더블 기록을 아이버슨의 기록을 이제 벤 시몬스가 어시스트 기록이죠. 어시스트 기록을 네. 넘었죠. 벤 시몬스가 올해 몇 번이나 했나요? 트리플 더블? 10번 했어요. 10번. 10번 했고 어시스트는 이제 9단 골 넘었는데 뭐 또 다른 신인도 복귀했죠. 마켈 풀츠라고. 아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네, 꽤 잘했어요. 행인님이 정말 좋아하셨죠. 진정한 존버다난. 그렇죠. 네. 네. 개인적으로 클불도 넘어서 3위 가능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왜냐면은 그 일정이 되게 쉽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커즌스가 최근 세크라멘토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희생자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네. 일단은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애틀랜타와 킹스의 경기가 실제로 한 20분 정도 딜레이가 되기도 그렇죠.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커즌스가 직접 그 가족과 컨택을 해서 장례식 좀 비용을 대기로 했답니다. 그 그렇죠. 전에도 커즌스가 상당히 이런 거에 많이 좀 기부를 하려는 아무래도 세크라멘토가 되게 상징적인 선수였으니까. 네. 자기 전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거 혹시 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이제 경찰이 그 흑인남 청년이 그 주변에서 이제 뭐 도난 사고와 이제 뭐 파괴 뭐죠 부신 거 이런 파손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검색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 할아버지 뒤뜰에서 있었는데 들고 있는 아이폰이 총인지 오인하고 20발을 20발을 쏘는. 네. 그래서 이제 사망한. 현재에서는 이 뉴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핫한 지금 핫 이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한 경기 떠나서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도 이제 뭐 관련 시위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경기를 관람하러 오던 그 관람객들이 이제 경기장 시때 못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이거 관련해서 킹스 구단에서는 이제 못 들어온 그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그 환불을 해주겠다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첫 경기에서도 이제 구단주가 라나디베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라나디베 네. 구단주가 그걸 평소에는 욕을 처먹고 있긴 하지만 이제 나름 이제 소신 있는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이제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이 부분에서 그 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저는 구단에 대해 멋있었던 게 나와서 자기네가 이제 어쨌든 구단으로서 그러니까 이 도시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비극을 이제 막기 위한 캠페인이라던가 또 성명들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계로 알려나가겠다. 그럼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이 도시에서 안 일어나게 우리가 앞장서겠다. 킹스가 앞장서겠다라는 딱 바로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더라고요. 네. 그건 좀 영어를 좀 못해서 그렇지 그건 좀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운동은 지금 전미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 마치 for our lives라고 해서 이제 뭐 생명을 위한 뭐 행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총기 오인 사고가 뭐 작년에도 워낙 많았었고, 그렇죠. 네, 좀 요즘에 저희가 많이 봐오는 그런 뉴스라서 좀 특히 이게 흑인 그렇죠. 피해자들이 많아서. 네,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캠페인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쯤에서 위클리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가야님이 없으니까 정보 전달이 쫙쫙 되고 조용하네요. 잔잔한 방송. 네, 잔잔한 방송으로. 네. 자, 첫 번째 댓글은 웰컴 투 노아님입니다. 세난의 연승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골스전에서 세난이 승리를 또 거뒀죠. 그저 지난주죠. 네. 네. 자, 그리고 방송 업로드와 관련해서 신스팡님과 여신박누이상님이 또 반겨주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신박누이상님은 브랜든 로이 특집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나셨다고.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제 눈물 날래요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아무래도 자기가 좀 좋아하고 그리워한 그렇죠. 선수가 나와서 네. 그만큼 좀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하시면 감상이 굉장히 궁금하셨네요. 그렇죠. 요새 또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메타포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오늘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1부와 2부를 저희가 또 나눠서 그렇죠. 네, 올렸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야수장님과 주에르노님이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 제가 청취자 입장에서 들었잖아요 지난 네. 방송.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구분이 돼 있는 게 굉장히 좋고 이제 특히 다시 듣기 할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 특히 저희 자유주제 부분이 이제 저희가 특색 있는 부분을 저희만의 어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듣기에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별 이견이 없으면 네, 앞으로도 좀 이런 스타일로 또 한번 해보자. 그렇죠. 2시간 듣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네. 좀, 네, 그렇죠. 좀 길긴 했죠. 네. 잘 근데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오늘 비상등 켜고 막. 근데 그 자유희님의 그 품삯에 대한 걱정을 청취자분들이 좀 하셨잖아요. 어때? 공임이 더 드는 거 아니냐? 네.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행위는 나한테 지랄했는데. 네. 자, 그리고 주인장님 마이크 관련해서 또 벼랑 끝 평범이님과 네, 그렇죠. 동해 와서님 그렇죠. 그리고 네. 건터님, 김기탕 부모님께서 또 걱정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신경을 쓰는. 네. 근데 멀리 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안 좋아갖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동해 와서님은 제가 제 형님인 줄 아셨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정정을 했었죠. 호수인님이 저보다 형님이라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뭐 중요하진 않죠 별로. 예. 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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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 편집을 하는지. 정말 예상외로 행인이 막내죠. 정말 그렇죠. 예상외로 행인이 가장 막내. 행인이 막내죠. 네. 자, 제 동생이길 다행이야. 자, 파프리카 친구들이 8위라니 이번엔 좀 여유롭게 보내겠네 했는데 뭐 일어나요라고 미네소타가 지금 8위로 네, 떨어지는 상황이라 또 그렇죠. 걱정을 또 하시네요. 네. 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긴장해야죠. 네. 버틀러가 플레이오프 직전에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이미 너무 타이밍이 안 좋은 시점에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뭐 뒤에서 뭐 레이스 포 에이드 할 때 얘기하겠지만 덴버와 이 맞대결 2연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치명적인 이 그 대결이지 않을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오갈수록 좀 인기인 고음. 이게 뭐죠? 오갈수록 좀 인기인 고음. 혜인님 나무 위키 졸 웃기네요. 준비성 드립이라고. 네, 아이디가 굉장히 어렵네요. 오갈수록 좀 인기인 고음 아닌가요? 인기인 맞습니다. 고음. 저 네. 손 한번 보고 읽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야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인사 한번 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2주 연속 듣고 죄송합니다. 지난주 늦었나요? 지난주 늦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 자, 아, 댓글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랬나요? 네. 아이고. 저희 좀 분위기가 처져 있으니까 좀 띄워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아직 입이 안 풀려가지고. 네. 군대 갔을 때 웃겨봐라 정도죠? 그죠.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스파더님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스파더님이 에디 존스의 플레이가 너무 멋있어서 LA 레이커스의 빠가 됐다가 코비로 환승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호수님하고 이거 비슷한. 것 같네요. 호수인데요? 예, 뭐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래서 코비로 환승은 바로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에디 존스의 인물 소개가 언급되는데 언제 한번 소름 끼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않나요? 네, 왜냐면 저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허가가 안 떨어지겠죠. 네. 아니요 그냥 녹음해서 보내세요. 네. 그거 무슨 방법이죠. 뭐. 그리고 7번은 윤대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또 댓글 네. 달았겠네요. 네. 토크박스 가님 오늘 클리퍼스 대 미네소타는 공수겸장 위긴스와 1옵션 티그의 날이네요. 아, 네. 네.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준 날이었죠. 그날 이뿐이었죠.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보스턴의 경기 이게 멜로가 마지막에 자유투를 놓치고 그렇죠. 모리스한테 3점 맞아서 진 경기. 그렇죠. 멜로는 아마 지난주에 커리어 최악의 아마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두 경기 연속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보스턴도 말아먹고 네. 네. 누랑 뭐 말아먹었는데 뭐 포트랜드전에서 아 맞아 포트랜드전에서 클러치 3점 4개 연속 놓치고 턴오버하고 네, 그렇죠.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맥컬럼한테 먹은 다음에 네. 이쯤 되면 멜로는 덴버로 가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현지에서는 지금 한 4번 옵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러셀 폴 조지 스티브 아담스 그 다음에 멜로 뭐 이 정도 느낌. 연봉을 생각해 보면 부상보다 못하다. 네. 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아웃되는 게 낫다. 차라리 그렇죠. 그렇다고 파슨스급은 아니지만 이게 일주일만 보면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멜로 팬들에게. 네. 멜로가 또 플레이오프 가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멜로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조금 기대죠. 네. 자, 다음 댓글은 모순 없습니다님. 야,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무위키에 저희 그 설명을 정말 해주신 대단하십니다. 분이 모순 없습니다님이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즌 1에서 3까지 즐거운 방송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소소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바로 지웠다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거기에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의 네. 댓글을. 그렇죠. 아, 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정정한 부분을 또 바로 수정을 또 해주셨고. 네. 그렇죠. 혜인이 당당히 요청했죠. 아, 업데이트 그쵸.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그 위키가 누구나 수정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 노아 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좀 더 정확한 노아에 대한 나무 위키가 되지 않을까. 네. 네, 완성. 사실 이렇게 예의 바른 말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네. 욕도 좀 해주시고 시원하게. 네. 그래야 이제 뭔가 좀. 거기다가 나무 직접- 위키예요? 네. 아, 좋게 지냅시다. 왜냐하면은 네. 현지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예전에 그 르브론 제임스가 그 제이슨 테리한테 그 거의 살인 덩크를 시전한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사망이라는 정보가 밖에 업데이트 되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편집을 했을 때는 게 그 재미를 그쵸. 더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줄로 이렇게 쫙 쳐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레스트 인 피스로 써있더라고요. 제이슨 테리에. 브랜든 나이트도 그때 교통사고라고. 그쵸. 아, 그래요? 제한들 저도 덩크 먹은 다음에. 제 이름 옆에 작전주 써주세요. 저는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저도요. 좋은 말 듣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들은 나이가 많아. 아, 그쵸. 네. 칭찬을 좋아해. 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꽃남자 어빙님, 스티븐슨 감독 오늘따라 외모가 더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OK 시전의 훌륭한 전술 네, 칭찬해 주신 것 이 같습니다. 감독님이 그 몰몬교 그 전도하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얼몽교요? 그렇죠. 그 한국에 이렇게 정장 입고 그렇죠. 전파하시는 분들. 너무 올바른 그쵸. 그 전도사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죠. 네. 네. 자, 스미스팡님, 미네소타의 승리가 과연 플레이오프로 이어질지 LA 클리퍼스전에서 또 귀중한 승리를 미네소타 챙겼는데 현실은 아직 8위. 대신에 클리퍼스는 이제 9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조던보다 마크 프라이스님, 브랜든 로이에 대한 에피소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페니와 함께 가장 부상이 아쉬운 선수였는데 다음에는 가넷과 덩컨의 비교 어떨까 하고 잘 주제를 팩터별로 좀 기가 막히네요. 아, 이거 괜찮나요? 괜찮네요. 뭐 현역 시절에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NBA 코트에 동시에 뛰었을 때 네, 항상 현지에서도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거죠. 누가 더 낫냐. 네. 공격력, 수비력, 비전, 그리고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이도 동갑이니까 비교하기 딱 좋죠. 네. 스타일도 다르고. 그렇죠. 자유주제로 한번 또 저희가 그렇죠. 한번 해보면 좀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자, 다음 댓글 진흥왕님, 호수인님 이번 주 참여 못하셔서 참 아쉽네요. 깊은 빡침과 날카로운 평가, 백과사전 같은 방대한 지식을 참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아, 네. 빡침을 제일 먼저 쓰신 거 보니까 빡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디가 진흥왕이에요. 네. 그리고 진흥왕이면 화는 내가 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노아의 흥행을 위해서 공약을 하나 또 이렇게 아. 제안해 주셨는데 토론토가 파이널에 진출하면 아. 드로잔 유니폼 입고 응원 인증샷 한 장 남기신 거 어떤지. 마지막 멘트 중요해요. 까르르. 까르르. 아주 중요해요.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직관을 한 20번 정도 했더라고요. 경기 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유일하게 그 경기 참여를 해서 네. 유니폼을 사지 않은 팀이 토론토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타스크이기 때문에 네, 제가 심사숙고해보고 네. 파이널 가면은 거의 그 저 인트로에 위더 노스 녹음해야 돼요. 오, 좋았어. 왜냐면 전 지난 그 클리블랜드전에서도 네, 보면서 그게 막 그 가연님께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론토 뭐 무섭다고 해서 진지하게 물어봤죠. 진짜로 무서우시냐? 아니,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진지하게 무섭냐고 아니라 좀 걱정 안 되지 않으세요? 형 안 무섭죠? 그래서 하나도 안 무서워. 소울이 정말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인기 관리하더라고. 그냥 좀 걱정이네 이랬죠. 네. 우리 또 단톡방에서 그냥 그랬죠. 그냥, 네. 어쩌다 보니 반 토론토가 돼가지고. 아니 저는 만약에 이제 공약을 저한테 건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동부 파이널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때문에 이제 저 만약에 뭐 올라가면 저는 토론토를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관심 없으시겠지만 네 저는 토론토를 응원할게요. 네. 뭐 토론토가 결승 가면은 뭐 드로전 저지 하나 써서 그렇죠. 같이 저랑 호수이님이랑 그렇죠. 같이 응원하시고. 인증샷. 아. 그럼 나는 또 준우승한 거야? 자, 다음 댓글은 바진가 송가님이십니다. 술 한잔하고 데릭 루즈의 MVP 시즌 영상을 보다 문득 든 생각인데 넥노는 술 없이 못 보죠. 로즈가 만약 모든 착지를 두 발로 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그렇죠. 가정을 또. 네. 그래 다쳤을 겁니다. 왜냐면 두 발도 이제 많이 뛰면 다치니까. 그래 다쳤을 네, 거예요. 한 1년 더 뛰었겠죠. 네. 어쨌든 뭐 아쉽네요. 그렇죠. 로즈는. MVP 시즌 영상 보면 약간 입을 못 다무실 거예요. 그냥 뭐 다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네. MVP 그쵸. 받을 만한 네. 어떤 임팩트는 뭐 대단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다음 댓글이 가야인 오네요님. 네. 축배를 드셨네요. 네. 저는 말이죠. 네. 타이 좋게 왔어요. 정말 이 댓글을 제가 오기 전에 소개할까봐. 네. 정말 그 온갖 신호를 다 무시하고 교통 신호와 모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빨리 왔는데 정말 그 오랜만에 정말 예전에 미네소타전에서 그 버저비터 이후에 정말 통쾌한 물론 정규 시즌이었지만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어떤 경기였죠? 정확하게. 토론토랑 이제 대결해서 사실은 전반 또 3쿼터까지 15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르브론 제임스 활약과 또 나머지 플레이어들의 대단한 또 슈팅 감각으로 또 네. 마지막에 그림 같은 패스 제가 사진 올렸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러브의 3점 그리고 조지일의 간당간당한 파울들 하지만 승리를 잡았다는 거. 네. 엄청난. 네. 그날 클리브랜드 슈팅 효율성이 한 60% 정도 되기 미쳤죠. 때문에 네. 정말 잘 들어갔고 마지막에 킥아웃 패스는 맞죠. 그건 뭐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 네. 5분간의 코트 지배력은 르브론의 코트 지배력은 뭐 일부러 돌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토론토 팬들을 그 한 경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면 또 플레이오프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또 느낌이 작년 플레이오프랑 다르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있어요. 토론토가 그게 3연전이었고 백투백이었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리고 있었죠. 그 전날에 드로잔이 쉬긴 쉬었으나 토론토가 풀 전력으로 맞붙기에는 좀 애매한 컨디션인 건 분명 그거는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근데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그 방어책은 아직은 토론토가 또 뾰족하게 갖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들었어요. 개인적 생각에 뭐 시아캄도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시아캄도 좋았고 뭐 이바카도 돌아가면서 잘 막았지만 또 르브론이 집중했을 때 사실 토론토가 사실 강하게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사실 뭐 물론 전날 백투백도 있었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르브론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비교하면 네. 르브론이 정말 집중했다는 게 정말 제로. 네, 제로였던 이날 17 기록이 어시스트. 대박이던데. 그렇죠. 35득점. 네, 17어시스트 했고 커리 하이 어시스트죠. 이거 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역대 처음이지만 35점까지 넣으면서 한 사람이 역대 처음이고 17어시스트까지 한 사람들이 뭐 매직 존슨이라든지 뭐 키드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워드가 사실 가드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가드들이랑 이제 나란히 했다는 게 저는 제로 턴오버가 더 의미 있었다고. 그렇죠. 네, 의미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 직후에 뭐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NBA.com에서 이제 파워랭킹으로 유명하신 존 슈만님께서 그렇죠. 네. 토론토의 수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재밌는 스탯 하나 올리셨는데, 네. 그러니까 리그 전체의 탑 10 오펜시브 팀을 상대로 했을 때 토론토가 그 뒤에서 꼴찌, 꼴찌 다음에 수비라고 가지고 있는데 꼴찌는 클리브랜드. 네. 30위가 클리브랜드고 29위가 토론토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에서 보면 강팀을 만났을 때 그만큼 이제 뭔가 그 시즌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수비력이 좀 무의미해질 정도로 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게 토론토. 네. 왜 얘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근데 클리브랜드의 수비력 약한 것도 뭐 거의 이 정도면 네. 미더 사우스 아닌가요? 사실 클리브랜드를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라 토론토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둘 다 했네. 어떻게 저렇게 1타 2타를 저는 저지 살 일이 없습니다. 이 경기 아무튼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레오님과 또 스미스팡님이 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그 덩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야콥 포이틀 야코퍼를 네. 포이틀 달고 뛸 때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인터뷰 때도 마지막에 패스 빼줄 때도 이바카랑 막 오래 뛰어서 블락 뜰 줄 알았다. 그래도 빼준 거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토론토가 약간 이제 르브론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저는 뭐 굳이 또 뭐 이게 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경기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 클리브랜드 밀렸던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저는 사실은 이 역시 작년보다 좀 강해졌던 게 어떤 야권 퍼러 같은 선수 있고 수비적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날은 좀 기이할 정도로 사실은 그 클리브랜드가 슛이 좀 잘 터졌죠. 뭐 제가 굳이 좀 어떻게 보면 오바를 하자면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까지. 아니야 라우리도 맨날 얘기하던데. 네. 아니, 사실 진짜 막 다 터졌잖아요. JR도 터지고 뭐 제프 그린도 막 그날 엄청 잘했고 뭐 다 정말 잘했으니까. 네. 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관련해서 제가 그 비교를 하나 드렸었죠. 이제 그 지금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그 토론토는 제가 이제 2000년대 레이커스를 응원하던 입장에서 댈러스 같은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해도 저 팀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댈러스 상대로 레이커스가 사실 뭐 정규 시즌 전체 뭐 승률 자체는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이 팀만 만나면 무조건 조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역대 최고의 이제 컴백 그런 경기도 있었고 뭐 24득점, 24점을 뒤집는 경기도 있었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토론토가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오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아까 1타 2피의 레이커스까지 다시 딱 조명하면서 대단한 마법 같은 토크를 하시네요. 경기를 보신 건 맞아요? 네. 클리브랜드의 연고를 싹 발라주시네요. 네, 그렇죠. 마데카돌. 뭔가 찜찜한데 지금.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웰컴 투 노아님, 안테토콤보가 발목 부상을 당한 소식을 또 전해주셨네요. 그래도 곧 복귀를 했더라고요. 그럼 오늘 뭐 디안드레 조단 그냥 완전 개블록 하던데 어딜 다친 거야? 네. 참 운동 이 뭐랄까 신체적인 능력이 그렇죠. 네. 정말 회복도 빠르고 네, 외계인이죠, 외계인 거의. 그러니까요. 네. 3점만 장착하면 진짜 MVP감이죠. 그렇죠. 사실. 곧 장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많이 시도하더라고요. 네. 자, 온스파더님, 레이커스의 플롭 탈락이 거의 확정되어 가는 순간 론조볼의 트리플 더블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3점이 12개 시도에 1개 성공. 그렇죠. 그렇죠. 제이슨 키드도 이런 적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제이슨 키드 그런 적 많죠. 제이슨 키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외곽 슈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골 밑에서 야투 시도라는 건 좀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물론 이제 그 기복 자체의 어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언제나 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조볼의 업앤다운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사실. 사인 코사인 정도죠. 네.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진짜. 근데 이게 업앤다운이 보통 이제 한두 경기 정도에서 끝나기 마련인데 얘는 한 10경기 가더라고요. 10경기 쭉 싸고 이제 10경기 쭉 잘하고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뭐 레이커스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첫 번째 론조볼에 대해서는 정말 재밌었던 한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리그에 그런 스타 기질이 다분한 선수가 들어왔다는 건 놀랍고 공격력은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솔직히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두 가지인데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BQ적인 면에서 패싱과 그리고 하나는 수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기대를 잘 안 했는데 보기보다 굉장히 수비력이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개인 마크는 조금 흔들리는데 팀 디펜스라든지 어떤 그런 전체 기여도가 그리고 높아서 패스 라인은 잘 끊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런 점은 제가 사실 좀 놀랐어요. 어. 네, 굉장히 수비가 좋았다는 거. 네. 그런 랭스를 살리기 위해서 더더욱 아톰을 잡으면 안 되겠죠. 게다가 라톰이 부상당했죠. 그거 거의 재발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톰은 이제 거의 레이커스 유니폼에서 이제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정도로 뭐 전망이 심지어- 불투명하죠. 네. 심지어 엉덩이 그 수술을 하냐 안 해로 해서 네. 현지에서 이제 두 자릿수 이제 $1,000,000 달러를 줄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치가 이제 많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번 시즌 최고의 패자는 아톰이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아톰은 NBA 통틀어서 좀 불운한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인생 무상일 것 같아. 작년까지 올 NBA 팀에 있다가 올해 그냥 이 정도 FA급으로 빠지니까 방출 정도급으로 빠지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저희 방송에서도 쥐새끼로 전락하고요. 공짜로. 사실 원오브 댐이었죠. 네. 그렇죠. 걔만 쥐는 아니었어요. 사실. 자, 웰컴 투 노아님, 오늘 휴스턴과 디트로이트의 경기 야투가 정말 안습이라고 연장까지 갔는데 100점 경기는 또 오랜만이라고 또 하십니다. 네. 이 경기도 뭐 볼만했던 연장까지 가는. 디트로이트는 그런 경기였죠. 진짜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진짜 안타까워요. 사실 네, 플레이오프 탈락을 확정을 했는데 네, 거의 확정인가요? 뭐 그런데 거의 확정이죠. 그 확정. 네, 좀 안타깝네요. 생각보다. 네, 뭐 그리핀 효과가 별로 없었다. 뭐. 내년 시즌을 좀 잘 준비하면 그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리핀이 리더로서의 그 어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뭐 개인 능력은 뛰어난 건 뭐 모든 사람이 알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그리핀 형은 안타까운 게 뭔가 슈퍼스타로서 뭔가 급부상할 수 있는 모든 스테이지를 세팅을 완료를 해줬는데 네. 본인이 그걸 전혀 못 살리고 그냥 조명 끄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죠. 아주 안타까운 것 같아요. 특히 동부까지 가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네. 그렇죠. 네. 디트로이트 관련해서 또 학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궁금하네요. 디트로이트는 얼른 포인트 가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시 스미스는 에지 섹슨 갖고는 동부 탑티어도 갈 수도 없다. 병이 필요하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김기탄 국원님,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실시간 수정해 주시네요. 네. 그렇다고요. 네, 모순 없습니다 님입니다. 자, 커리가 캐리님, 우리 탐슨이 왜 이러는 걸까요? 텅 라이프 깔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라고 잡지 사진. 개웃겼어요 이 사진. 선글라스 끼고. 미국 대학생 같은 느낌이거든요. 슈퍼스타가 아니라. 전 탐슨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이미지는 약간 그 아메리칸 파이 주인공이랑 좀 비슷한 제이슨 빅스 이런 배우랑 좀 비슷한 약간 특이한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조금 기믹해요. 약간 시큼해. 네, 좀 약간 상했어요. 조금 멘탈 상했어요. 재미로. 그렇죠. 네.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자, 셀틱스 팬 뉴요커님, 어빙도 결국 수술 때 행이군요. 네.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던 어빙의 무릎 수술 소식을 또 그렇죠. 전해주셨네요. 온스파더님, 미첼 혼자서
박영규와 차인표를 상대하는 클러치 타임은 이 선수의 앞날이 엄청 기대된다는 것을 보여주네요라고. 아 박영규가 알드리지고 차인표가 만화주는 빌린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아 닮았다. 아 닮았네. 머리 수순한 100만 배 차이 나는데. 그치. 네, 그렇죠. 이 경기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그럼요. 맞아요. 마지막에 미첼이 그 극적인 3점 아, 그 대박이었죠. 연장까지 갔는데 안타깝게 또 유타가 치면서 그렇죠. 그래도 미첼의 발견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네, 되잖아요. 정말 뭐 대단한 신인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유타가 정말 올 시즌 고든 헤이워드라고 하는 지적 팀의 주축선 내보내고 팀의 누수가 잘 없이 잘 정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부는 그런 팀이 인디아나 그리고 서부는 유타 이런 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농구라는 게 네임밸류로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멋진 것 같습니다. 고베어를 중심으로 그 탄탄한 수비를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팀 실점 지표가 1위더라고요. 유타가 확실히 팀 정비를 잘하지 않았나 퀸슬랜드 감독이. 심지어 그 고베어가 올 시즌 45경기인가밖에 안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쳤죠. 그러니까 고베어를 뭐 사실은 굉장히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팀 디펜스 전체가 굉장히 우수한 팀이다. 페이버스가 상당히 생각보다 잘 뛰어줘가지고 고배 없는 그렇죠. 공백을 파이버 잘 뛰어줬죠. 메꿔줬죠. 보다 뭐 미첼까지 폭발해 주니까 뭐 신인이 전 대단하죠. 유타 감독이 그렇게 멋있는 것 같아요. 퀸스나이더. 닮았어. 뭔가 그 생김새나 카리스마, 눈빛 이런 게 그쵸.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름이 멋있어. 자기 이름이 우린 보통 뭐 김이박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성이 스나이더야. 미국인인데 멋있어. 스나이더. What's your name, Queen? 야, 이건 뭐 영킹도 아니고 좋네요. 자, 다음 댓글 김기탕 국어님 알드리지 커리어 하이 45득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유타와 그쵸. 네. 세자죠. 온스파더님이 말씀하셨듯 도노모 미천 진짜 리얼이네요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날 막판에 알드리지가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결국 이제 연장 승리를 못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뭐 본인의 활약이 완전히 어떻게 묻힐 뻔했는데 그쵸. 막판에 그래도 좀 정신을 다시 잡고 연장에 잘해주더라고요. 네. 사실은 샌안토니오는 팀 성적은 되게 좋은데 잡으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토니 파코 또한 데니그도 뭐 잔소리도 좀 하고 레너드 관련해서 얘기 좀 있어서 레너드하고 복귀를 하나는 아직도 많이 많은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니 파커의 잡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쵸. 그렇죠. 내 부상이 너 카와이의 부상보다 100배는 심했다. 그렇죠. 엄청난 질타를 이제 현지 언론에서 매장을 당하고. 네. 저도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이제 얘가 좀 살만하구나. 요즘에 발굴 안 당하니까 이제 조금 그렇죠. 그럼 토니 파커 입장에서는 레너드가 돌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왜냐면은 그 작년에 자기가 먼저 다쳤고 아웃됐고 그 다음에 이제 레너드 다쳤고 자기는 되게 빨리 복귀했고 레너드 아직도 안 복귀했으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이제 표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헤드라인으로 100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온갖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서. 자, 불꽃남자 어빙님, 보스턴이 현 전력으로는 포틀랜드와 상대하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겨서 그쵸. 최근 모리스의 활약이 정말 쏠쏠한 것 같다고. 특히 이제 또 스티븐슨 감독 칭찬을 또 많이 해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댓글은 커리 부상 관련된 소식 그 댓글입니다. 온스파더님과 제플리카님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커리의 팬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상이 그렇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복귀를 하면 좋겠네요. 동해와 서해님 뒷북인데 멤피스와 샬럿 좀 61점 차가. 네. 그렇죠. 오랜만에 네. 말도 안 되는. 호시님이 그 그렇죠. 제가 역대 그 기록을 올려드렸는데 하나 역대 올려주셨죠. 5번째 기록이죠. 득실 최다 차 점수차.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더 일어나네.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경기 직후에 이제 멤피스 라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이렇게 지고도 그렇죠. 이렇게 쳐맞거든.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관계자들이 빡쳤다는 이제 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 샬롯이 요즘에 개 잘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닭 떨어진 다음에 캠퍼워크 요즘 그냥 온파이어 완전 하고 있거든요.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아. 노렸어. 그렇죠. 괜찮네. 3월만 되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마포대교원 문어전녀님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디다스 유니폼 싸게 풀린 거 보고 시몬스 저지를 이렇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혜인님 따라서 필라델피아 응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저지는 울 샴푸로 무조건 조물조물 세탁을 해서 제가 알려드렸죠. 네. 거기에 저희 마이크 음량 그리고 1, 2부로 다룬 거 칭찬까지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메크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네요.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러시아 있죠. 자, 다음 댓글은 김기탕 국어님 노아 원을 정주행하셨다고 하네요.
시즌 2를 듣고 계시는데 2018 오프 시즌 후의 방송에서 주인장님이 시즌 MVP를 카와이로 예상하셨다고. 네. 네, 기억나요? 네. 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아. 호수님도 지지해 주셨거든요. 네. 아, 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게 카와이 레나드였죠. 시즌 전에. 그렇죠. 네. 저는 그때 아마 케빈 듀란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케빈 듀란트 네.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다 틀렸죠? 네. 아 왠지 하드릴 것 같았는데 막 이래. 끝났어 하든으로. 자, 인유어 화군님 멜로한테 진짜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안타깝네요. 공수 모두 팀의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진지하게 벤치행을 추천해 주시네요. 네. 최근 두 경기에서 폴 조지랑 멜로 빠따 맞아야 돼요. 22개 쏴서 하나도 못 넣었죠. 3점슛. 네. 저는 사실 경기를 봤는데 이건 뭐 아까도 우리 언급하셨겠지만 단순한 부진이라기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제 농구가 너무 좀 촌스러워진 것 같아요. 멜로가 하는 농구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사실 그 막판에 턴오버들 보면 혼자 아이솔 상황도 그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물쭈물했다는 건 뭐냐면 본인의 리듬을 잃었잖아요. 벌써 그렇게 빠른 템포의 농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더블팀 예. 형태에서 대처도 좀 많이 아쉬웠죠. 네, 너무 아쉽고 이렇게 좀 사람이 촌스러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부진이라기보단 단순히. 네. 참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한동안 거예요. 네. 오펜스 쪽에서는 멜로만큼 다양하거나 강력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그렇죠. 정도로 네. 되게 오펜스적으로 뛰어났습니다. 남 인정하지 절대 않은 전설의 또 선수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정한 또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티맥과 더불어 멜로가 너무너무 막기 힘든 선수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게르게 가깝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멜로의 클래스는 있을 텐데 그 리듬을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찾아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네. 멜로에게 끝으로 좀 마데카소를 발려주려면은 이제 그 이번 시즌에 도노반 미첼이 35득점 이상 한 경기를 이제 4번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를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선수가 멜로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0203 시즌에 0304 시즌이죠. 네, 그렇죠. 0304 시즌에 6번을 기록을 했었던 기록이 있어서 신인으로서. 덴버 때. 그렇죠. 신인으로서 신인으로서. 35득점 한 경기를 6번 이상. 근데 그 마데카소에라 소금 뿌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했던 애가 이러면서 네. 좀 안타깝죠, 네. 진짜. 안타깝죠. 팀에서는 계속 이제 클러치 때 멜로를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현지에서도 이제 맞냐 틀리냐면 팬들끼리도 많이 좀 악유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클라호마는 서브록 팀이기 때문에 서브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수치도 제일 좋고. 네. 유니폼에 후드를 달지 않는 한 그렇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근데 이거 하나 확실한 게 저도 내가 응원하는 팀 감독이 누구 한 명의 슈터를 굉장히 끝까지 고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팬들 돌아버립니다. 네. 지금 감독의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오늘 자유주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소름 끼치는 그러네요. 신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진짜 쫄깃합니다. 서부는 미네는 정말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멤비스한테 졌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였나? 네.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특히 팀티보도가 대놓고 지금 비난을 했죠. 팀의 네. 어떤 터프니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 또 타지기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참 좋은 사람이야. 네. 진짜 타지깁스 보면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뭐 모든 팬들이 참 지금 화살은 탐티보다도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지깁슨이 사실 얘기했던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팀이 영건들이에요. 사실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베테랑 감독이고 또 사실은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동조하기도 뭐한 게 현재 부상이고 또 본인은 사실은 내가 볼 때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나서야 될 시점에 타지깁슨이 제대로 발언을 해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발언이 그냥 팀을 좀 끈끈하게 뭉치는 도움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야수장애님 10경기 남은 상황에 프로 모드 장착한 브롱입니다. 너무 빨리 장착한 거 아닌지. 아니 보통 이럴 때 끌어올려요. 그런가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3경기 쉬어요. 레스트. 네, 공식입니다. 네, 절대 80경기 안 해요. 79경기. 그렇죠. 그래도 지난 년에는 82경기 1등. 그때는 좀 애매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기 옷이나 신발 계속 자랑하고 이런 시기면 오거든요. 4월에 뒤지거든요. 왜냐 그때 엘리트 시즌 나오기 때문에 난 널 알지. 네. 어쨌든 시즌 막판이 다가오면서 팀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지 더욱 프로비 기대된다고 그렇죠. 해주시네요. 얼마 전에 그 가야님이 올려주신 그 르브론 신발 정말 이쁜 것 같아요. 95 맥스랑 네. 그렇죠. 에어맥스 버전. 그거 진짜 예쁘더라. 네, 그거 개인적으로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방금 뭐 내구성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르브론이 아직까지 한 경기도 결정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슈퍼스타들이 몇 경기를 결정했는지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정말 소름 끼칩니다. 막 그 이제 카와이 레나드 뭐 말할 필요도 그쵸, 없지만 거의 뭐 없죠. 네. 65경기 빠진 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뭐 케빈 듀란트, 스테픈 커리, 뭐 어빙, 누구든? 크리스 폴, 지미 버틀러 모든 선수가 두 자릿수 이상의 경기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 시즌이 또 얼마나 그 저희가 이제 팬들 입장에서 부상으로 시달렸는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런 그렇죠. 이야기와 동시에 르브론 제임스 몸 관리도 주목받기 시작하는데 뭐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 르브론 제임스가 몸에 이제 몸 관리의 쉐입과 이런 컨디션 유지에 한 15억 정도를 연에 쓴다.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이 버는 거에 비해서는 뭐 정말 쥐꼬리만큼이겠지만 자기 몸 관리와 쉐입 관리를 위해서 15억을 연에 그렇죠.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몸 관리에 집중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 하나 숫자적으로 확실한 거는 그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15년 차에 빠진 경기 수가요. 마켈 펄츠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켈 펄츠가 50경기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근데 르브론이 52경기인가 그래요. 토탈. 그러니까 누적으로.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위대한 내구성 가진 선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클래스 유지하는 게 참 고맙죠. 팬으로서. 그렇죠. 네. 계속 다만 볼수 이제 저희가 있다는 너무 안주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사실 그 몸 관리 대명사라고 하면 저희가 칼말론하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칼말론조차도 이제 시즌 그 커리어 막판에는 부상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면서 커리어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막 그렇게 뭐라고 할까, 사람들 주변에서 막 띄워줄 때 거기 안주하지 않고 더 이제 열심히 관리를 조심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아마 추구하는 목표 선수들 마이클 조단이나 말씀하신 칼말로는 이 나이 때 시즌 MVP 뭐 혹은 파이널 MVP 그리고 모든 걸 휩쓸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꿈이 높다면 또 그걸 바라봐야죠. 안주하지 말고. 아 이거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안 되나? 네. 영어로 일단 준비를 하시죠. 아, 오케이. 네. 드림 하이. 알겠습니다. 아 드림 좋아요. like Mike. 오케이 좋아요. 자, 어려운 단어 다음 아니다. 댓글. 목을 칠 걸 차라리. 자, 다음 댓글 포인트가님. 신인왕은 점점 벤 시몬스로 키우는 분위기라고. 그렇습니다. 네, 미첼 임팩트는 효율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죠. 확정이죠, 뭐 벤 시몬스. 네, 거의 뭐. 네. 그렇습니다. 벤 시몬스 수비력은 현재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어떤지 또 여쭤보셨는데 뭐 저희도 뭐 근데 현지에서 고민을 많이 수비력에 하죠. 대해서 그 사이즈에 대해서 되게 칭찬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클리브랜드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분석할 때 특히나 더 그 벤시몬스의 그 사이즈와 벤시몬스의 그 패싱 라인 읽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헬프라던가 이런 데서 칭찬을 하고 있어서 워낙 비큐가 좋으니까. 네. 확실한 거는 그 이제 그 연차나 어떤 루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어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상대적으로 몸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이제 공격도 그렇죠. 공격이지만 수비에서도 본인의 랭스를 어디 어떻게 적시적소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가장 칭찬할 거는 아까 수비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바로 공격에서는 그 디시전 메이킹 하는 능력 그러니까 단순한 패스나 어떤 그런 좋은 흐름보다는 디시전 메이킹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꼭 엔비드 밀어주는 게 아니니까. 네. 벤 시몬스. 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조금 빠져들 것 같아요. 좋아요. 일단 슛을 좀 작작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지금 3점 슛그 어템트를 빵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올 시즌 빵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샤클락 직전에 막 내던지고 이런 걸 제외를 하고 본인이 순전히 3년 안에서 슛을 의지로 쏘는 거. 빵개. 그렇죠. 네.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어떤 팬이 직관하신 거 봤는데 3점 연습하는데 진짜로 그 전체 하프코트를 다 쓰면 3점 쏘는데 전체 한 30개 중에 하나인가 두 개는 다 넣더라고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예. 그러니까 뭐 NBA 선수들 뭐 우리가 알겠지만 드와이트 하워드도 자유투 쏘면 다 넣지 않습니까? 그 시합 전에. 그러니까 뭔가 좀 멘탈적으로 극복할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이제 라존 론도랑 케빈 듀란트 3점 슛 대기한 걸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때 론도가 막 20개 연속으로 넣게 하면서 이제 막 다 들어가죠 네. 거의. 물론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 예전에 저희가 론도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은 이제 매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연습과 실전은 다르다. 그 능력은 있는데 멘탈적으로 안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롤을 부여 못하는 받은 것도 있고. 그것도 이거 우선순위 자체가 이제 3점보다는 뭔가 다른 걸 좀 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제 정말 개인의 그 신라 같은 차이긴 하지만 그 한 끗 차이가 이제 코트에서 보여줄 수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슈터들은 리듬을 단 1초라도 잃으면 슛을 전혀 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슛 쏘는 리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실전에서. 네. 저희는 알죠. 네. 셔터들. 우리 알지. 네. 리듬에 네, 그렇죠. 뭐 올라오는 표현 알죠. 네, 알죠. 어떻게 리그들이 지배해야 되는지. 그렇죠. 좋아요.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이런의 커리어를 보시면은 네. 잘 알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호수님이 참을 쫙 견뎌. 닥치고 레이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스미스방님 빡침이 옵니다. 팬으로서 비난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네요. 오늘 미네소타가 멤피스에게 네. 졌던 경기. 네.
참 욕을 먹어도 쌉니다. 네, 이 정도 경기력은. 토크박스가님, 버틀러님 괜찮아요. 우리도 이 표정이었으니까. 아니, 그게 좀 웃겼죠. 네. 그렇죠. 이게 누군가요? 존 루카스인가? 가야 부흥운동님, 브루클린 가자. 가야국 에이튼 픽하자. 가야국이 브루클린 픽을 갖고 있어서. 그죠. 네. 브루클린이 현재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근데 한 6, 7위 정도 하위에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한번 봐야죠 한번. 네. 며칠 전이었나요? 그 브루클린이 이제 첫 플레이에서 이제 뭐 소름 끼친 턴오버를 하나 하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탱킹 모드에서 이제 드디어 뒤늦은 탱킹 모드에 들어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디엔젤로스를 패스를 했는데 론디올리 제퍼슨이었나요? 그 등을 돌리고 있다가 등으로 볼을 맞고 이제 상대방의 턴오버를 이제 상대방의 속공을 이제 해주는. 자, 여신방일사님 올 때가 됐는데라고 저희 방송을 또 기다려 주시는 댓글을 그렇죠. 저희가 공지를 안 드려가지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랑불깔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노랑불깔님. 텍사스에 계시죠? 네. 그리고 메버리스의 인기가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야구 시즌이 또 시작이 돼서 또 그런 게 아닐까. 네. NCAA의 인기는 정말 체감을 하실 정도로 놀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죠. 현지에서 뭐. 네, 짱이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최근에 방송 시간이 뭐 갑자기 앞당겨지거나 좀 달랐던 이유가 사실 NCAA 그 방송 때문에 그랬다는 걸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인기가 많으니까. 네. NCAA가 미국에서 4번째로 인기가 높은 스포츠였나요? 네네네. 말씀해주신 진짜. 네. 그 한 달 동안에만 움직이는 그 금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학도님이 지금 텍사스 쪽에 가 계시지 않나요? 그죠. 샌안토니오 쪽으로. 샌안토니오 쪽 가셨다고. 네. 그렇죠. 네. 각도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을 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노랑불길님께서는 이제 거기 미국에 계시는데 거기서 농구를 하시다 떡블락을 한번 당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배만 피시면서 농구하는 거 그냥 구경만 하신다고. 네. 쉽지 않죠. 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아, 미국의 벽은 높죠. 네. 많이 높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토크박스 가님, 자고 일어난 사이에 매니아에 이런 기사가 떴군요. 팁 감독님이 선수들의 근성 투지 문제를 언급했고 깁스농 이게 저희가 또 아까 티보드 감독. 티보드 네. 감독과 깁슨의 어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감독님 너무하시네라고 또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주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되기 전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댓글을 주로 다시는 분들이 이제 특정 팀을 응원하시다 보니까 되게 현지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좀 거론되는 것 중에 누락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중요하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되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노비츠키가 지금 20번째 시즌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이제 관련해서 에피소드 이제 얘기를 그 뉴욕 그 데일리뉴스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선수 소개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어요. 나이키 캠프에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찰스 바클리를 비롯해 이제 많은 선수의 눈이 띄어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본인이 몸을 담고 있었던 그 뷰르츠부르크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그 캠프에 참가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노비츠키가 이제 허락 없이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그 캠프에 참석을 해서 이제 활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커리어에 가장 중요한 건 일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되게 재밌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냥 말씀을. 왜냐면 현지에서는 지금 노비츠키의 이제 커리어를 계속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중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노비츠키에 대해서. 그렇죠. NBA 슈퍼스타의 20번째 시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코비랑 뭐 다르지 않죠. 팀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어쨌든 퍼포먼스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와중에 한 시즌 더를 선언했죠. 그렇죠. 네. 지금 나이가 한 40인가요? 78년생인가요 아마? 네, 그렇죠. 만 40. 근데 사실 결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노비츠키가 5경기인가요? 그렇게 결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내년 시즌 그렇죠. 나름 이제 리빙 레전드인데 너무 이제 최근에 거의 언급이 안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소소한 뉴스 하나를 노비츠키. 던졌습니다. 노비츠키는 세계 농구 순위로 따지면 4위 정도 되지 않나요? 네. 3위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깔끔하게 4위 안 되는데. 내가 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입니다. 플레이오프 레이스 트래커. 지난주 랭킹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약간의 또 변동이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일단 저희가 그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던
아시다시피 그 동부에서는 5개의 팀이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그렇죠. 그렇죠. 지었습니다. 토론토, 보스턴,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인디애나까지. 그 밑에가 이제 워싱턴, 마이애미, 미러키인데 아직 그 확정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순위가 아무래도 확정은 아닌데 그 뭐 미러키가 현재 8위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8위까지의 그 팀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그쵸. 네, 거의 네. 뭐 사실 여기서 주목격이 워싱턴인데요. 조널이 5대 연습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놀리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이 조널이 빠지고 나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이제 조롱 아닌 조롱이 그렇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요즘에 상당히 많이 지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브래들리 그렇죠. 빌이라든가 뭐 여러 주전 선수들이 그러면서 워싱턴이 사실은 따지고 봤더니 조널이 없었을 때 19승 17패 거의 5할 정도 수준인 거죠. 사실은 뭐 초반에 막 잘 됐을 때 빼고 그래서 사실 조널이 돌아왔을 때 워싱턴 모습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이제 융화를 잘 될 건가 아니면은 뭐 지쳐 있는 체력을 회복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도 워싱턴이 좀 애매한 것 같긴 워싱턴 해요. 전문가님께서 아니, 전문가는 아니고요. 최근에 5대5 풀컨택 연습 합류를 했는데 네. 좀 의미심장한 인스타를 올리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주인장님 말씀하신 조널이 다시 돌아왔을 때 팀 케미에 자기가 완전히 녹아들 수 있는지 본인도 약간 의심이 생기는 네, 그런 느낌, 좀 슬픈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인스타도 올라오고 어떤 거였나요, 그게? 그때 내용이 정확히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얼버무렸는데 거기 알맹이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네, 네. 네, 조널 저도 인스타 볼 시간 없어가지고 거의 네. 맥기급이죠. 팀킬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조널 인스타를 팔로우해 주시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려되는 거는 사실은 뭐 아까 언급한 것 중 하나지만 플레이오프 때 사실 비리 몸 상태가 박살날까봐 걱정했어요. 지금 사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과부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레이스가 이제 4월부터 펼쳐지는데 그렇죠. 선수들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불안한 애가 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래들리 빌과 이제 그 선수들이 거의 먹살적으로 끌고 왔는데 조널이 돌아왔을 때 케빈도 중요하지만 나는 빌이 없었을 때 그 워싱턴은 정말 바로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거기서 동의하는 게 작년에 브래들리 비에 대해서 좀 다시 주목했던 이유는 플레이오프 때 보였던 꾸준한 그렇죠. 폭발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 때도 나는 어김없이 폭발할 수 있다를 보여줬는데 지금 지쳤다는 건 그리고 사실은 오토포터 주니어도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공수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선수도 역시도 지친 모습이 너무 막연하게 보여줘서 지금 워싱턴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너무 약하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 워싱턴 팬이 올린 걸 봤는데 그 이렇게 보면 브래들리 빌리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무릎 잡고 이렇게 약간 수그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몇 번 보이고 좀 림핑이라 해서 쩔뚝쩔뚝거리는 모습도 가끔 보이고 어깨 만지는 것도 보니까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빌리 몸이 조금 굉장히 디스트로이 되고 있다. 막 그 팬이 올린 걸 봤어요. 근데 현장 매일 가시는 분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좀 왜냐면 그 팬이 볼 때 징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선수가 내구성이 아주 강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워싱턴이 남은 경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만나게 될 팀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인디애나랑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인디애나도 굉장히 빠른 농구를 추구하고 있어서 이 백코트진의 어떤 에너지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때 빌이 지금 같은 과부하 상태로는 사실은 이기기 상당히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클리블랜드나 필라델피아가 워싱턴 만나려고 애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하면. 네. 오히려 마이애미나 미러키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서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유타가 좀 예상 외의 패배라고 해야 될까요? 애틀란타한테도 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쵸. 샌안한테도 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순위가 좀 내려왔습니다. 지금 7위를 네. 기록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미네소타 또 어이없는 패배. 예. 그렇죠. 지금 덴버와 클리퍼스가 이제 40승 동률인데 덴버와 미네소타의 경기 차가 이제 2승 차.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덴버가 좀 아쉬운 게 잘 오다가 게리 해리스라고 하는 되게 효율성이 높은 득점포가 죽으면서 사실은 최근에 7연전을 원정을 갔거든요. 그 중에서 2승 4패를 했어요. 이제 OKC 최근에 부진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부진하면서 툭 떨어졌고 사실은 덴버 같은 경우에는 덴버부터 정리하면 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네소타와 두 번 맞대결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사실 한 번이라도 지면 그렇죠. 이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덴버 일정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강팀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OKC, 미러키, 인디애나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네소타와의 그 2연전은 아니고 두 번의 맞대결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결정을 짓겠죠. 그렇죠. 네, 네. 두 경기 차이니까. 사실 미네소타 유타도 있고 덴버 백투백이고 백투백은 아니지만 이게 유타 한 날 바로 덴버거든요. 이 두 구간을 그쵸.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가 메인 포인트겠죠. 네. 덕분에 그 경기 상당히 재밌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미네소타 덴버 경기 이 두 경기는 머스트 와치 TV죠. 네, 저도 보려고요. 네. 정규 시즌에서 이제 살기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경기가 되죠. 피 터지게 해야겠죠. 네. 피 터지게.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시즌 또 최종전이기도 해요. 덴버와 미네소타의 경기가. 네. 근데 만약에 한 경기 나와서 기가 막히지. 아 대박이죠. 그 한 경기로 만약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는 그래봐야 휴스턴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허무주의. 근데 타이브레이커로 보면 미네소타가 덴버한테 지금은 우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두 경기가 덴버가 잡으면 타이브레이커도 바뀌어. 그렇죠. 기가 막히지 이 두 경기는. 스토리는 완전 예. 기가 막힌 스토리지. 예. 그리고 유타 같은 경우도 이제 미네소타와 클리퍼스의 경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저는 의외로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이제 두 경기 있거든요. 레이커스가 요새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여기서 또 일격을 당하지 않아. 왜냐면 레이커스는 질 유인이 전혀 없거든요. 무조건 남은 경기 다 쓸어 모아야지. 예. 오히려 이기는 게 지금 그 젊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차피 픽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 저러나 픽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연건들이 파이팅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겨내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네. 잉그램이 돌아오나요? 이번 시즌 내로? 지금 시즌 아웃인가요? 그것도. 네, 아직 시즌 아웃 선언은 안 했는데. 그죠. 애매한. 쉬겠죠? 근데 최대한 이제 오랫동안 쉬게 하겠죠. 예. 아니 요즘에 랜들 폼 보면은 저는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뭐라 잘하니까. 진짜 유타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타와 미네소타와 덴버 이건 세 팀 마지막에 죽고. 클리퍼스는 탱킹도 아니고 왜 여기 있는 거야? 거기 여기서 어물쩡하게 네. 이러다가 어부지를 여기서 얘 올라가겠네 이러다가 네. 여기서 갑자기 또 루일 빡 돌면 갑자기 네. 우리 또 최근에 4쿼터에 18득점 시원하게 해주면서 이상하게 잘 넣더라.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저는 뉴올리언스 경기를 보면 요즘에 라존 론도가 과거 잠깐 그 시카고 때 플레이오프 때 잠깐 옛날 론도로 회귀한 적 있지 않습니까? 프롬 론도. 요즘 보면은 론도 괜찮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혼자 프롭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혼자 아니 그 확실히 그 공격에서는 저는 뭐 엄청나게 플러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는 진짜 전성에 비하면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거의. 근데 공격만큼은 요즘 확실히 이런 베테랑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네. 현재부터 레이 알렌이랑 레이 알렌 책 때문에 한번 싸워갖고 아 그렇죠. 그것도 좀 이슈 아닌데 레이 알렌이 네. 엊그저께 그 뉴욕의 NBA 스토어에서도 그 사인회도 했는데 본인의 책 나올 때 이제 론도 얘기를 하면서 론도가 얘기했죠. 저 새끼 관심병이야. 책 팔려고 저런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안 좋긴 진짜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뭔가 책 팔기 전에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죠. 조직칼부터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죠. 근데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자면은 그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제 세 경기를 연속으로 3일 연속으로 시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최근 몇 달 전에 그 경기장 그 옥상에서 이제 물이 이제 빠지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연됐었는데 이 세 경기를 무려 모두 다 잡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플레이오프 어떤 레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직까지 건재하고 좀 인기에 남아 있죠. 6월은 사실은 거의 뭐 쉽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긴 하거든요. 근데 모릅니다. 지금 뉴올이 43승이고 유타 미네소타가 지금 1승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반 경기 차고. 아 그러네요. 네, 한 경기 차고 이래서. 네, 재밌죠 지금. 네. 그리고 좀 한동안 걱정했던 세나는 또 잘 가다가 이제 2연패를 좀 당했죠. 그리고 남은 경기 일정이 상당히 빡세요. 네, 그래서 휴스턴, 뭐 클리퍼스, 뭐 뉴욕, 포틀랜드 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동안 샌안토니오의 이번 시즌 가장 그 대변해줄 수 있는 거는 홈 경기는 이기지만 원정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다는 건데 지금 남은 경기들이 보니까 원정이랑 홈 경기가 딱 반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샌안이 예전 같은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느냐면 이제 한가람이 나겠죠. 원정 5할을 가뿐히 넘겨주시던 팀인데 진짜. 그래도 21년 연속 전체 승률 5할은 넘겼죠 이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또 위대한 정말 무서운 팀이죠. 네. 올 시즌 세나는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또 못하게. 아 돌아온다. 아닐까요? 돌아올까 안 올까? 난 진짜 내가 이게 궁금해져. 저는 끝까지 안 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걱정되네요. 죄송합니다. 걱정은 취소. 세난 걱정 취소. 제가 그때 한 주 걱정했다가 이게 뭔 짓인가 내가. 네. 저희 카톡방에 그 세난 팬 후배 짤들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그분의 부부 사진 합성해가지고 하필이면 또 샌안토니오 저지를 제수 씨가 입고 계셔가지고 덩컨 저지를 입고. 네, 그래서 제가 합성했죠. 네. 자 그리고 아직 모릅니다. OKC도 4위이긴 하지만 상당히 불안하고 미네소타가 2경기 차밖에 안 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네. 이게 또 다음 주 되면 그렇죠. OKC가 연패당하고 민소타가 또 연승하면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끝까지 진짜 모를 그런 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순위표 보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치열하지만 포틀랜드는 확실히 이제 한 굳이 올라선 것 같아요. 한 그렇죠. 굳이. 네, 확실히 OKC와의 지난번에 그 승리도 보면서 아 좀 이 정규 시즌도 그렇고 올해 프로 가장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업슬랜드는 확실히 두 원투 콤비의 그 어쨌든 역할도 구분되어 있지만 너키치와 윙 디펜더. 너키치가 정말 수비를 잘하더라. 그리고 롤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승률 6화를 넘기고 있네요. 그렇죠. 그 릴라드 눈빛이 져줄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눈빛으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사실. 네. 릴라즈가 그 와중에 좀 애기가 탄생을 해가지고 아, 한경기 그쵸.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더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난 아빠다 느낌으로. 제가 NBA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보통 얼굴과 아니면 또 몸 체격이나 이런 거랑 플레이 스타일 비슷한데 가장 얼굴이랑 또 어떻게 보면 실제 약간 그 마인드가 좀 다른 선수가 저는 맥컬럼 같아요. 얼굴은 진짜 성가대 필이야. 그렇죠. 근데 은근히 트래시토킹도 되게 잘하고 터프하고 물론 이제 슈터지만 굉장히 터프하고 특히 최근에 경기도 보면 OKC랑 막 계속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좀 멋지더라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멋있는 마인드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릴라드랑 맥컬럼을 데리고 NBA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둘이 앵탈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주목 못 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쵸. 포틀랜드 팀으로 들어오는 둘 다 이제 스코어러 중심의 킬러 인스팅트 그렇죠. 갖고 있는. 네. 그래서 둘의 그런 서로의 신뢰감을 그렇죠. 조금 다르면서도 좀 서로 믿는 그런 둘 다 모습이-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네. 네. 왜냐면 릴라드도 대학교 때 조그만 대학교 주목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의외의 픽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맥컬럼 역시도 사실은 그렇죠. 그랬던 거기 때문에 둘의 조합이 좀 헝그리 정신이나 릴맥 콤비는 요즘 괜찮은 것 거의 같아요. 핫하죠. 릴라드나 맥컬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세 하나 있어서 이렇게 캡처해놨었는데 그 이제 릴라드가 25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때는 그 포틀랜드가 23승 16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맥컬럼이 25득점 이상을 하면은 20승 4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맥컬럼이 그 사이드킥으로서의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은 시원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팀이 이제 포틀랜드가 아닌가. 문제는 본인이 사이드킥이라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야.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말이. 네, 그런 많이 좋죠. 네. 네. 우리 마법사님 아까 아, 네, 죄송해요 네. 말하다가 제가 근데 이번 시즌 사실 맥컬럼이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초반에 네. 초반에 기복이 그렇죠. 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후반에 이제 맥컬럼 회복되면서 포틀랜드 자체 성적 그렇죠. 같이 끌어올려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작년에도 후반기 좋았고 맞아요. 네, 이번에도 후반기 좋고.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굳이 지금 그 한때 순위가 거의 이제 엎치락뒤치락 할 때 OKC의 빅3와 비교해 보면 이 빅3보다 릴맥 콤비가 훨씬 화력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맥컬럼이 25득점을 경기에 기록했던 경기 중에 3경기가 오클라호마 시티 그쵸. 선수 상대로 올해 다 이기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예. 다 이겼어요. 수입했어요. 네. 와 대단하네요. 맥컬럼은 진짜 그 슈터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죠. 네. 2점 라인 안에서 그 점퍼가 간결하죠. 작년에 그 맥컬럼의 슈팅 차트가 엄청난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의 모든 존이 이제 파란색에 그쵸. 초록색으로 그렇죠. 다 모든 게 이제 그린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뭐 코트 어디에서든 슛을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뽑았는데 후회했죠. 네. 지금 몇이신가요, 우리 마법사님? 몇이세요? 아 제가 밀려서 자유님한테 밀려서 2위입니다. 뭘 그래 근데 뭘 망해? 막 이래. 네. 자 너키치의 활약과 더불어서 이제 3위를 그렇죠. 달리고 있고 네. 자 이 순위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바뀔지 네. 특히 저희가 이번에 또 보니까 덴버와 민소타 그 경기까지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보니까 그쵸. 예, 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뭐 한 10경기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2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아요. 2주 정도 그렇죠. 넘게. 그러니까 다음 주 거의 이제 다음 주 방송 이후에는 아마 딱 윤곽이 거의 나오지 않을까. 한두 팀 제외하고 근데. 정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플레이오프. 프로그램이. 정말 기대됩니다. 네. 시즌이 끝나니까 플레이오프가 시작을 하네요. 네. 그렇죠. 선수들은 지원하지만 팬들은 즐겁죠. 이게 너무 6월 즐거워. 6월까지 합니다. 네. 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플레이오프 레이스 트래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A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over. Let's go home, ladies and
어디선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가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동자. 안녕하세요, 자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Blocked by James. 상태 어딨나요? What can I say? Mamba out.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준비한 자유주제는 undrafted 된 그쵸. 선수들 중에 저희가 한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들 가치가 네. 있는데. 한 5명 정도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인장님이 워낙 또 신데렐라를 또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좀 사실은 이게 왜냐면 올해 NCAA가 유독 더 광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게다가 사실은 지금 파이널 4에 올라간 팀 중에서 미시건 울버린, 저희가 울브스로 제가 우겨갔거든요. 울버린이더라고요. 미시건 울버린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카고 로열 시카고인가요? 그 대학교. 로열라 시카고 대학. 로열라 네. 시카고. 그 두 대학교는 정말 신데렐라거든요. 특히나 그 로열라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도 되게 그 주목받는 그쵸. 스토리가 있는 네. 이런 보면서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이 분명 NBA에 있기 때문에 언드래프트된 선수 이런 뭐 이런 선수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 베놀러스. 그렇죠. 베놀러스는 저희가 뭐 자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행인님이 완전 완소 선수죠. 그렇죠. 행님이 베놀러스 저지 갖고 있는. 아, 완전 좋아해요. 학도도 정말 좋아하죠. 전 세계에서 아마 인기 많죠? 예전 배드보이스 2기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선수가 가장 아닐까. 상징적인 선수. 상징적이었고. 간지도 쩔었고. 매력이 뭐죠? 이 선수 인기가 많은 건 매력이 많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쭉 읽겠지만 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강력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강력한 이 그 빅맨들의 좀 저지를 했던 그걸 사실은 빅맨끼리 대결이 아니라 사실은 그 수비수로서 거의 이제 완전체에 가깝고 가장 언더사이즈였고 그리고 출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 출신이 아닌 선수가 이제 어떤 그런 투지와 힘 이런 게 좀 바탕이 된 또 독특한 캐릭터와 네. 정말 그냥 경기를 보면 왜 그런 거죠. 확고한 의지라는 게 뭔지, 확고한 열정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선수여서 생각보다 키가 작아요. 실제로는 2m 초반이다. 이런 초반. 예, 그렇죠. 그런 사례 팽배했었고 실제로 뭐 샤키로니가 이제 서 있는 걸 보면은 사이즈가 워낙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연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전성기에 있는 샤키로니를 유일하게 1대1로 상대를 해서 30득점 이하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베널러스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게 역으로 좀 되게 웃긴 거잖아요. 하서서 30득점 이하는데 뭘 잘한 거 했는데 전성기 때 샤키로니는 정말 그 무톤보를 상대로도 35득점 이상을 했던 그런 그쵸. 선수였기 때문에 네. 뭐 전설적인 네. 뭐 블락장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04년도 결승전에서 레이커스가 이제 그 디트로이트가 레이커스 상대로 이길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배경에는 그 샤키로니에게 디트로이트가 더블팀 가지 않았던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이제 그 베놀러스라는 위대한 그 이제 선수가 샤키로니 상대로 1대1 수비 디펜드를 하면서 그게 가능하니까. 무려 14개의 리바운드를 그러니까 그 본인보다 훨씬 사이즈가 훨씬 큰 이제 그 샤키로니 상대로 더 많은 리바운드를 쓸어갔다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뭐 화려합니다. 개인 성적도 뭐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4번이나 수상. 그렇죠. 저도 근데 그 당시 좋아했던 게 저는 사실은 그 이제 빅맨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설의 4세 센터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오늘까지 그 센터 선수들을 보면서 그냥 이제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키노일도 이제 막을 수 없었던 이제 전성기가 왔는데 호수님 말씀대로 또 다른 빅맨이 와서 사실은 또 다른 빅맨을 맥을 이어간 게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어떻게 유형. 무시무시했던 이 선수를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지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그래서 참 그 실적으로도 뭐 사실은 뭐 수비에 관련된 막 그런 지표들도 과거에 있는 되게 내노란 센터들 비해서도 뭐 뒤지지 않는 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팬들이 사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는 사실 처음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도 못했고 이제 드래프트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그걸 그렇죠. 반영을 해주긴 하지만 NBA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제 워싱턴에 처음 입단을 했었는데 아무도 정말 그 선수가 뛰었던 장면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정말 출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가장 유명했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제 그
아시겠지만 프리시즌에 이제 베너 롤러스가 코비 브라이언트 상대로 이제 그 블락을 하려다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인유어페이스 덩크한 게 굉장히 제일 유명한 네. 정도 그 정도로 비중이 없었던 서있다가 팬들 사이에서 넘어간, 그런 선수였는데 이런 선수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이제 90년대를 대표했던 어떤 그 패트라일리 스타일의 어떤 그 블루 칼러 스타일이 조금씩 인정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팬들이 더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베너러스를 좀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번 찾아보니까 11명의 A 집안에 태어났대요. 그 베너러스가 형제가 형제 11명인데 가장 작았다고 하는데 그래요? 네, 형들이 농구를 항상 하는데 공을 안 주고 약간 막내니까 공을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틸 그리고 리바운드를 잡지 않으면 그 공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쪽 능력이 작았지만 꽤 발달될 수밖에 없었더라고. 자기가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살려고 리바운드를 잡고 살려고 스틸을 했구나 생각도 좀 들었고 과거에 뭐 오클리라고 호수님 많이 얘기했지만 찰스 오클리하고 이제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언드리프트된 선수가 입단에 어떤 계기를 받게 되니까 오클리그의 그 카센터에서 일하지 않았나요? 그 유럽을 전전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잠깐 쉬는 기간에 일도 하고 근데 다시 이제 옛 선배들이 좀 도움으로 NBA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숨은 진주 같은 어떤 그런 뭐 모습으로 있었다가 발탁이 됐죠. 네. 오클리가 캠프 같은 데서 이렇게 원앤원 했는데 둘이 이제 막 서로 막 피 튀길 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인정. 내가 너 멘토 해줄게 막 이런 느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인상은 참 더러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베널러스가 처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그 단축 시즌이었죠. 그 직장 폐쇄로 인한 단축 시즌이었던 99년도 시즌에 이제 처음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거의 뭐 득점력이 뭐 없다시피 하잖아요. 뭐 평균점이 4득점 이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탯이 정말 이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정말 일부러만 참고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베널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그 제이슨 키도 더불어서 정말 득점이 그 선수의 평가를 이제 굉장히 그 일부분만 보여준다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가 베널러스였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이제 올랜도랑 디트로이트가 이제 2000년도에 트레이드를 단행했을 때 이제 그랜티를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 형식으로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올랜도에서 그 이제 베널러스를 디트로이트로 보내기 싫어가지고 다른 선수랑 어떻게 엮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탯상으로 이렇게 볼품 없는 선수를 그랜티라는 대우를 낚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 키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는 그 선수가 얼만큼 이제 그 팀 내 디펜서에서 디펜더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이제 그 예전에 그 슬램지죠. 슬램 매거진의 이제 그 편집장인 그 스쿱 잭슨. 스쿱 잭슨이 예전에 그 인터뷰에서 그 베널러스에 대해서 그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빅벤은 그 아메리칸 드림이다. 아메리칸 드림이자 그 화이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백인들 중심의 아메리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흑인 선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뭐 어떤 이러면서 또 이제 앨런 아이버슨과 좀 대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겉멋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뭔가 본인의 어떤 가진 거를 쇼잉을 하려는 게 자세가 전혀 없고 오직 코트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 에티튜드라든지 퍼포먼스로만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극찬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버스는 약간 그런데 옷차림에 이때 문제도 많았었기 때문에. 참 보니까 이게 시즌 평균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렇죠. 네. 이 선수는 그 손 자체도 사실 굉장히 작고 득점력 자체가 아예 전무후무한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덩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덩크 자체도 실제 손이 작아서 미스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 풋백 덩크를 미스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커리어에서. 하지만 리바나 블락 스틸 이쪽에서는 그렇죠. 뭐 그냥 죽죠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선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농구. 그리고 되게 그 특이한 게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그냥 재미는 야사인데 머리 스타일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 형들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 헤어 디자이너를 동네에서 한 몇 년 동안 해서 되게 헤어 디자이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베널러스. 왜 사람들이 이 선수를 좋아했는지 좀 이해가 가죠. 예. 그렇죠. 자, 다음 선수는 데럴 함스트롱. 그렇죠. 어떤 선수였죠? 저는 사실 이 선수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굉장히 그 활약했던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제일 유명했던 장면이 그 슬램덩크 콘테스트 나가가지고 레이업을 넣는 이제 그게 제일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케니 스미스가 이제 항상 공개적으로 역대 최악의 덩크였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게 이제 뭔가 코트 달려가다 레이업을 넣고 나와요 거기서 덩크슛 대회에 나가서. 네. 덩크처럼 떴는데 모자랐죠.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런 누명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다시 99년도 이제 단축 시즌으로 돌아가자면은 그 정말 수많은 선수들의 커리어를 앗아간 그 락아웃 단축 시즌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브라이스 팟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데렐 함스트롱이라는 선수였거든요. 네. 이제 그 크리스 웨버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선수는 그 에너자이저 토끼와 같다.
그 당시 이제 그 2000년대 99년도 그 광고에 나왔죠. 그렇죠. 토끼가 이제 에너 24시간 건전지. 동안 계속 뛰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 그 똑같은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찬을 했었고 그 이 선수는 사실 그 찰리 워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뉴욕에서 이제 선발 포인트로 뛰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찰리 워드와 더불어서 NBA 선수 중에서 아마 가장 미식축구를 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 미식축구로 빠르고. 왔으면은 네. 더 대학 시절만 해도 더 두각을 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늦은 시기부터 이제 NBA에서 그 농구로 전환을 해서 합류를 한 선수였고 그 이제 뭐 베넬러스와 마찬가지로 뭐 드래프트를 이제 91년도에 참가를 했었는데 드래프트가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그 2부 리그 격을 했었던 CBA에서 굉장히 노네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는데 그 이제 페니 하더웨이가 샤키 오닐을 건재했던 이제 95년도 시즌쯤에 올랜도에 겨우 합류를 해서 아예 못 뛰다시피 하다가 이제 빅네임들이 다 나가고 단축 시즌에 엄청난 에너자이저로서 활약을 하면서 이제 NBA에서 유일하게 역사상으로 그 식스맨과 그 기량 발전상이죠 MIP를 동시에 수상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죠. 굉장히 이제 기록에 남는 인상 깊은 이제 기록을 세웠었죠. NBA 처음 들어왔을 때가 26살이네요. 네. 나이가 꽤 있는 남자 들어왔어. 그렇죠. 페니가 떠나간 올랜도에서 그나마 이제 백코트를 좀 지켜준 그렇죠. 선수죠. 데런 암스트롱이 사실은 그 예전 올드 팬들 말고 지금 팬들이 보셨을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 차를 빼고 와서 숨이 쳐가지고 그 이제 덩크 콘테스트에서 이제 좀 했어요. 레이업 했어요. 먼저 친 거예요? 네, 했어요. 그럼 전 다른 얘기 할게요. 자, 그 플레이 스타일이 말이죠. 에너자이즈 했어요. 아까 말고요. 요즘으로 비교하면 약간 루일 스타일이에요. 루일.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어떻게 보니까 하프코트 오펜스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른 농구를 추구했거든요. 혼자. 이 선수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나는 게 SBS 스포츠 할 때 한창도 해서 예전에 팀맥이랑 같이 잠깐 있었을 때 저 선수가 왜 저 슛 쏘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농구 그 분위기상 왜 저렇게 혼자 갑자기 속공때 3점 쏘던가 이런 플레이가 지금으로 봤을 땐 좀 익숙한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플레이가 있었다. 네, 이건 아무도 안 했죠. 다행입니다. 네. 바깥했습니다. 잘했어. 덩크는 누가 했어 혹시? 개인적으로 데렐 암스트롱에 대해서 나는 또 하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제 그 단축 시즌이 정말 그 데렐 암스트롱이 주목을 많이 받던 시즌인데 이때 그 앨런 아이버슨이 그 건재한 그 필라델피아 76ers 상대로 정규 시즌 경기에 그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이제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스틸을 해서 그 경기 전에 직전에 레이업을 겨우겨우 성공시켜서 이제 경기를 뒤집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서 꼭 장면을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환호하는 모습이 제가 그 농구를 지금까지 보던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와 얼마나 농구를 사랑하길래 얼마나 승부욕이 뛰어나길래 저런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경기를 이렇게 이긴 걸 좋아할 수가 있을까. 보는 사람이 기억나요. 농구를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와 정말 너무 저 사람은 좋겠다. 해피하구나 이런 말 볼 수 있는데 난 내가 그때 그 표정 기억나게 약간 쓰리핏한 표정 있잖아요. 네. 파이널 MVP 3번 타고 이런 표정이야. 그래서 그 표정 뒤에서 그 이제 5년간의 이제 그 무명 시절 암흑기까지 뭔가 다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네. 재밌네요. 네. 이 선수는 그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 그렇죠. 포인트 였던 가드죠. 거죠. 네. 식스맨상과 MIP를 동시에 수상한 그렇죠. 선수. 트레이시 맥그리가 제일 좋아했던 올랜도 팀메이트였죠. 그럴만하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 예전에 뭐 방송에서 이제 데렐 암스트롱한테 페니하고 팀에게 대해서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예전에 그 페니 방송 때 했었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페니가 더 뛰어나다고 재능 놓고만 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시는 건 아니죠? 목이 이렇게 잠겼죠? 오늘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 말을 하도 안 해서. 자 다음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루스 보웬. 네. 이 선수는 좀 그 수비로 그렇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뭐 나름 그 대학교 때 좀 뛰다가 일단은 NBA 못 들어오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쵸. 프랑스 갔다가 한 1년 뛰다가 이제 CBA로 들어온 다음에 펜나일리가 이제 마이애미트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커리어를 시작하죠. 네. 이 선수가 그 가장 오래 뛰었던 팀은 샌안토니오. 그렇죠. 이죠. 브루스 웨인의 그 처음에 입단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선수만큼 진짜 기적적으로 NBA에 들어온 선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대학교 때 뭐 어떤 유명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어떤 공격력의 부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본인이 가진 그런 하드워크하는 스타일을 인정해주는 감독만이 이 선수를 기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펠라엘리 감독이 이제 브루스 보웬을 11일 계약으로 10데이 컨트랙트로 이제 NBA를 이제 입성을 시켜가지고 10일 끝나고 잘랐거든요. 잘랐지만 다른 팀에서 제가 펠라엘리가 데려갔을 정도면 저 새끼는 좀 빡센 새끼다. 그래서 우리 팀에 데려오면 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다른 팀에서 기용을 눈을 들였던 그러면서 NBA에서 커리어가 시작됐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필라델피아 갔다가 샌안토니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프랑스 있었을 때 득점왕이었어요. 이 친구. 근데 이게 사실은 펠라이니가 어떤 뜻으로 기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실제로 출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하지 않았나. 네. 와 믿기지가 않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유럽과 미국에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더 낫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NBA랑 그 타리그의 어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데니스 로드만만 하더라도 대학교 때 득점 머신이었잖아요. 그쵸. 네. 아 진짜요? 그렇죠. 이 선수는 터프한 수비 그렇죠. 가장 인상. 세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선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더티한 플레이냐 아니면 최고의 수비냐. 이걸 가지고 뭐 선수들은 당연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그 현지에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굿 디펜스인지 더티 플레이인지에 대한 의견이 정말 분분했던 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빌리 시몬스 같은 이제 가장 저명한 그 저널리스트들이 이제 더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호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티인가요? 저는 그 빡센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더티 플레이가 일부 정도 포함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어쩔 수가 생각을 없다. 해요. 특히 이 당시에 어떤 그 룰 같은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같은 그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브루스 보이니 지금 현 시대에서 뛰면서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하면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선수가 그 몇 명 보냈죠. 매년 몇 명 그 보냈어요. 본인이 전담하는 스타들에게 하는 발길질. 네. 발길질이 이제 그 부위별로 갈립니다. 이제 머리로 날리는 발길질이 있고 존 스탁턴한테 머리 등으로 날리는 발길질이 있고 아 옛날에 원리저비하기 그렇죠. 깠다고 맞았죠. 그렇죠. 네, 발바닥으로. 그렇죠. 네. 머리가 있고 등이 있고 사타구니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거는 크리스 볼이 자빠져 있는데 자빠져 있는 걸 발길질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브루스리 보인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그 영상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움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싸이월드 시절이죠. 그렇죠. 네. 싸이월드 시절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싸이월드 들어가면은 브루스 보웬이 이제 발길질하면서 원리저비하게 얼굴을 가게 얼굴을 그렇죠. 가격하는데. 그럼 이제 막 댓글 크크크크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이제 것들이 많았죠. 뭐 자자파출야가 작년에 했던 발 집어넣기 거의 원조격이었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집어넣었죠. 많이 보냈어요. 빈스 카토 보내고. 많이 보냈죠. 앨런 많이 보내고. 보냈죠. 많이 보냈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사실 이 브루스 보인 선수가 그 샌안토니오 스포츠에 그 은퇴하고 영구 결번이 되잖아요. 그때도 반대했던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포포비치 감독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작년이었나요? 그 레너드가 그 부상당한 그 더티 플레이를 보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화를 내면서 이제 예전 올드 팬들이 이제 그 댓글을 미국 팬들이 많이 달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약간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인강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가슴 아픈 걸 생각해라. 뭐 카르마다. 그죠 카르마. 어려운 단어 써요. 내가 도저히 못하는 단어야. 근데 솔직히 영킹. 솔직히 폭감독한테도 그 지지 발언했을 때 사람들이 욕했지만 작년에 자자파출리아 그 사건 이후로 브루스 보엔도 자기 스스로도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얘기할 때 좀 웃겼어요. 쉐임 온유죠. 네. 진짜 그렇죠. 네. 브루스 베닝 그래도 참 당연히 은간 승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샌안토니에서 이제 그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나이가 이미 3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한 7, 8년 동안 그 리그 최고의 퍼리미터 디펜더를 군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성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은간 사람이- 승리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샌안토니오 시스템의 한 조각이 돼버렸죠. 3&D 느낌으로. 그렇죠. 그냥 데니그는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3&D 더리 약간 그렇죠. 더리 더리 있죠. 네. 역시 킹입니다. 카르마 좋아. 하나 말씀하시죠. 아니, 요즘 선수로 좀 비교하자면 어떤 선수랑 좀 비슷할까요? 베벌리? 베벌리 정도. 베벌리? 그죠. 베벌리? 아니 얼굴은 좀 약간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관상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되게 검색해보니까 다- 관상이 안 좋던데 약간 비열한 아랍인처럼 생겼는데. 네. 그냥 마블이랑 닮았잖아. 스트랑만바이랑 좀 비슷한 느낌. 참고로 브루스 보이는 그 이번 시즌부터 이제 클리퍼스 이제 그 홈 경기에서 이제 컬러 어널리스트로 방송에 이제 그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플레이 바이 플레이 아나운서는 그 항상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잘 찾을 수 있는 라이프 롤러, 그쵸. 라이프 롤러 옆에서 하고 있죠. 네. 하나 확실한 거 이건 하나 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는 수비력도 수비력이지만 저는 영리한 선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런 선수를 발굴했다는 대단한 팀도 중요하지만 영리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존 스탁스. 네. 이 선수는 제가 얼핏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얼핏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잘 들어야 돼요. 네. 네. 이 존 스탁스를 사실을 검색하면 2명이 나옵니다. 존 스탁도 그 이름이 비슷한 거 같고 내가 볼 때 하나가 마이클 조단 나오죠. 마이클 조단과 같이 태그가 될 수 있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또
동부의 라이벌이었던 뉴욕 닉스에 이제 조던을 스타퍼를 하고 싶었던 그런 싶었던 그리고 굉장히 또 효과도 있었던 그렇죠. 그런 선수. 나름 깡 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승부욕 진짜 짱이었던.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 제가 그 방송 도중에 그 이제 그 감독의 무한 신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존 스탁스 부분에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그 이제 94년도 결승전에서 이제 휴스턴과 그 뉴욕 닉스가 맞붙었을 때 이제 올라주원과 패트릭 윙의 맞대결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빅센터의 대결로 지금 굉장히 유명했었을 때 그 존 스탁스가 그 7차전, 네 마지막 7차전 결정전 7쿼터 그 7차전 4쿼터에서 야투 10개를 던져서 다 실패하는. 네, 굉장히 소름 끼치는 기록을 기록했었고 그 당시에 존 스탁스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경기 끝난 이후에 이제 패들라이트 인터뷰에서 왜 존 스탁스 기용했냐 했을 때 저는 그 패들라이트 감독이 나는 존 스탁스 신뢰하기 때문에 다음 슛은 넣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기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 좀 있는 선수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 커리어상 제일 유명한 건 제 생각에 이거였던 것 같고요. 네. 7차전에서의 부진, 결승전 7차전에서의 부진이 유명했었고 두 번째로 유명했었거는 그제 그 현지에서 더 덩크로 알려진 그렇죠. 그 소름 끼치는 덩크 하나 있죠. 사이드 라인에서. 그렇죠. 93년도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 불스 상대로 그 이제 그 BJ 암스트롱을 이제 페이크 제킨 다음에 그 조던을 지나쳐서 호리스 그랜트 위로 인유어 페이스 슬램덩크를 이제 원핸드 슬램덩크를 찍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그 뉴욕에서 정말 상징적인 플레이오프에서 마이클 조던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 상대로 그 클러치 상황에서 저런 원핸드 덩크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뉴욕 도시 자체가 굉장히 들끓게 일어났던.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동부에 마이클 조던 굴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눈빛,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죠. 꼭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그 눈빛과 그 열정, 네. 네, 그거에 대해 높게 보고. 진짜 불꽃 남자 아니고. 네. 그렇죠. 그 제가 그 오늘 사실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그 인디아나 경기를 오늘 봤는데 골스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롤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그렇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 좀 재밌게 물론 인디아나 이겼지만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선수들의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골스라는 데가 다 아시겠지만 워낙 빅4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전기가 많이 없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루니 같은 선수들 보면 맥카오나. 엄청나, 맥카오나. 저는 존 스탁스가 좀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부상을 입단하자마자 부상을 당해 워낙 주목도 못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는 무조건 방출이 돼야 되는데 당시 규정상 방출이 못 되게 돼요. 그래서 그 팀에 오래 있으면서 계약이 연장되면서 말도 안 되는 행운을 누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이제 보여줬던 또 그 출전 기회 때마다 보였던 이제 주인장님 말씀하신 그 눈빛들. 오늘 저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골스에 뭐 그 루니한테 감동 좀 받았는데 존 스탁스가 당시에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난 게 이제 마이클 조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그리고 솔직히 그때는 패트릭 윙이 당연히 이제 기둥인데 존 스탁스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되게 상당히 강했어요. 뉴욕 내에서도 인기도 좀 있었고. 근데 저도 막 찾아보니까 이제 존 스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NFL을 원래 지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장학금 때문에 이제 농구를 선택하게 됐고, 근데 학교도 굉장히 전학도 많이 다니면서 그 학교 자체가 NCAA에 소속이 안 된 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스카우터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좀 굉장히 이제 먼 길을 돌아갔죠. 그러네요. 이 선수는 키가 그 좀 작은 것 같은데 190 정도로 나와 있는데 네. 조던을 잘 막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잘 막았다고 그렇죠. 현지에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였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이제 그 정도면 잘했다. 이름만 떠있는 조던 스타퍼 중에 한 명으로. 물론 조던이 콧방귀 끼긴 했지만 나름 그래도 제가 아까 전에 그 베널러스가 샤키오닐을 30점 이하로 묶었다 한 거랑 비슷하게 존 스탁스도 조던을 30점 이하로 겨우 묶은 정도. 네.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면 스탯보다 저는 중요한 게 당시 게임들이 기억나는 게 마이클 조던이랑 그 존 스탁스랑 트래시 토킹을 진짜 많이 하는데 마이클 조던이 사실은 트래시 토킹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계속 뭐라 하면서 약간 놀리듯이 하면서 이제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존 스탁스랑은 정말로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만큼 존 스탁스도 굉장히 끈질기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짜증나게 할 만큼 끈적한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뭔가 건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조던은 멘탈적으로 눈을 뒤집히게 만들어서 두 명인데 한 명이 레지 밀러고 그렇죠. 다른 한 명이 존 스탁스였죠. 네. 진짜 NBA 보기 드문 몇 명 중에 하나였죠. 조던의 영린이네요. 그렇죠. 그 존 스탁스 보면 또 다른 장면이 그 조던이 사이드라인에서 들어가다가 다시 헤시테이션하고 스핀 무브 한 다음에 유잉으로 덩크할 때 서 있는 수비수가 존 스탁스입니다. 재밌네요. 이 선수 하이라이트 좀 찾아보고 싶네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수고 이제 그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베널러스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의 그 선발이 됐었던 역대 유일한 선수였고
존 스탁스는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던 시즌에 감독의 투표를 해서 올스타 참전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네요. 엄청난 성공이죠. 그렇죠. 그럼요. 올 디펜시브 팀도 뽑혔었고 그렇죠. 96, 97시즌 식스맨도 네. 받았네요. 그렇죠. 존 스탁스는 지금 CJ에 뛰었으면 더 가까워봤을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3&D라는 개념을 그렇죠. 정말 잘 충족시켜줬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선수는 브래드 밀러. 네. 밀러인가요? 밀러인가요? 밀러죠. 밀러. 밀러. 네. 네. 브래드 밀러는 사실 좀 다른 저희가 그 소개시켰던 4명의 선수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대학의 네임 밸류 자체도 좀 있었고 그 대학에서 기록했던 스탯 자체도 굉장히 준수했던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빅맨들이 그 화이트 빅맨들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몇 년 전에 더 그 브래드 밀러보다 좀 더 빨리 입단했었던 그 브라이언 리브스 같은 선수들 이제 밴쿠버에서 밴쿠버 그리즐리스. 예. 처참하게 실패를 하는 걸 보면서 아 빅맨 그 화이트 빅맨은 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팽배했던 상황에서 드래프트가 안 되었던 거죠. 드래프트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 샬롯을 합류를 해서 네, 활약을 했었죠. 네. 기록을 보면 굉장히 준수한데요. 굉장히 준수한 빅맨이었고 그 사이즈 좋잖아요. 기큐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어시스트를 정말 4개 이상을 기록했던 그 사크라멘토에서 특히 활약을 그렇죠. 했을 때 그 이제 그 리 게델맨 감독이 추구를 했던 네. 프리스턴 오펜스에 정말 최적화된 네, 모든 그 4명의 선수들이 외곽을 돌면서 이제 한 명이 뭔가 중심을 이끌어주는 역할에서 빅맨이 할 수 있는 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으로 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견할 선수가 마크 가솔 같은 선수가 그렇죠. 비교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외곽슛도 좋았고 네. 예전에 그 WBC 우리나라 그 농구하러 왔을 때 대표적으로 센터로 뽑혀서 한국에서도 와서 저도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직관을 한국에서 갔었는데 상당히 많은 롤을 수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한 전통적인 빅맨이 아니라 굉장히 뛰어나고 예전에 뭐 좀 더 옛날로 간다면 좀 사보니스의 어떤 그런 그렇죠. 비큐레드나 네. 그런 느낌도 백인 센터로서는 네. 다른 방향을 잘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슈터치도 좋았고 부드럽고 어시스트 좋았고 네. 프리드로도 네. 파라리. 통장 파라리. 아니 되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났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본기가 굉장히 튼튼한 빅맨이죠. 그렇죠. 기본기가. 키도 7풋 되니까 그리고 백인 센터들이 주로 기본기들이 좋아요.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죠.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상대하는 빅맨들이 워낙 또 빠르고 크고 하다 피지컬로 보니까. 크니까. 근데 제가 아까 그 데렐 암스트롱 말씀을 드리면서 그 레이업이 제일 유명한 제일 먼저 타오르는 첫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브래디 밀러도 굉장히 안타까운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인어 페이스가 이미지가 있죠. 그 시카고에서 이제 뛰었을 때 그쵸. 그 샤키 오닐에게 하드 파울을 한 다음에 샤키 오닐이 그 빡 돌아서 아 도망가는 등 돌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펀치를 날렸는데 그거를 피했어요. 그거를 맞았으면 브래드 밀러 저희가 볼 수 없었죠. 네. 왜냐하면 제가 본 그 샤키 오닐 스윙 중에 제일 파워풀한 그렇죠. 정말 맞으면 바로 직사. 이게 정말 확실한 그런 펀치를 날렸는데 밀러가 교묘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표정이 장면이 개웃긴데. 그렇죠.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찾아보세요 한번 네, 유튜브에. 브래드 밀러 샤키론이라면 바로 이게 됩니다. 그만큼 좀 영리한 선수였죠. 그리고 상대방은 영민했죠. 영민했어요. 은근슬쩍 존 스타턴처럼 이제 은근슬쩍 심판이 안 보이게 상대방을 빡치게 하는 그렇죠. 몸으로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찔러든다든지 뭐 이렇게 약 올리는. 근데 요즘 그런 스타일로. 전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좀 제가 볼 때 스티븐 아담스가 아. 조금 그런 경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걔 세더라. 아니, 그러니까 보기보다 이렇게 굉장히 약 올리면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플레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스타일이. 굉장히 매너가 좋은데 툭툭 치고 잡아당기고 좀 짜증나게 하는데 밀러도 조금 그렇게 아마 그런 스타일로 하지 않았나 당시에. 네. 그렇게 아니면 맞기가 사실 피지컬이 좀 힘드니까. 그렇죠. 네. 뭐 커리어로 놓고 보면 2번의 올스타.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뛰었었고.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NBA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국가대표 일단은 뽑혔으니까 당시에 네. 그 정도는 말도 안 인정을 되지. 받았죠. 그렇죠. 그럼요. 네. 아 국가대표에서도 생각이 나는데 브루스 보맨도 이제 그 2008년 올림픽 전에 그렇죠. 그 이제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했었는데 결국 최종면전에 못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감을 많이 내서 팬들에게 신랄한 디스를 받았죠. 네가 뭔데? 리딤 팀에 네가 뭔데? 해가지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 선수가 어떻게 미국의 망신을 할 수 있어요. 실력으로도 이겨야 되는데 갑자기 날라차기 하니까. 특히 이제 그 브루스 보맨이 깠던 이제 뭐 크리스 폴, 네, 뭐 레이 앨런, 빈스 카터, 원리 조비어 팬들이 다 일어나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왜냐면은 브루스 보웬이 그 항상 하드파울한 다음에 그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사과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꼭 하는데 늘 그래서 라카룸 뒤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뻔뻔하죠. 네. 영리한 선수네요. 영리하네요. 네. 하여튼 언데부터 된 사람들은 영리해. 뭔가 서바이벌. 네. 그럼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 있어야지. 네. 그럼 아, 이 중에서 놓고 보면은 그 영국 열번이 된 선수는 베놀로스와 브루스 브루스 보웬. 두 선수가 되네요. 아.
브루스 보니 사실 연구결과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아니죠, 것 같고. 사실은.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존 스탁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워낙 그 상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뉴욕의 상징 네. 같았으니까. 네. 블루 콜라 스칼라 스타일의 어떤 그런 황제 같은 느낌이라. 사실 빅마켓에선 좀 보기 힘든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뉴욕 닉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네. 인기가 많았는데 빅마켓이 언더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뭔가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사실 매 경기를 그렇죠. 뛰니까 오늘만 뛴다는 느낌. 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을. 네. 보통 이제 마벌이나 레이프 알스턴 이런 느낌을 해줘야지 그렇죠. 뉴욕 농구인데 혼자 그렇게 죽을듯이 하니까. 네. 간절함이 있는 선수의 그 플레이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간절함과 빡침을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그렇죠. 선수. 그렇죠. 네. 브루스 보이는 사실은 레이커스나 보스턴이었으면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영국을 본 택도 없었죠 사실. 근데 뭐 그럼 팬들이 먼저 알아보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선수.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언드래프티드 플레이어, 네,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넥스트 매치업 3월 29일 목요일 OKC와 세난 경기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일단 서부 경기는 고가라 경기든 다 명경기죠. 네. 일단은 뭐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네, 그쵸.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샌안토니오는 제가 볼 때 이길 것 같고요. 아니, 네. 저는 굉장히 분수적입니다. OKC가 지금 굉장히 극복을 해야 되는 지금 순간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 OKC의 플레이오프에 큰 선전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약간 보여줄 때가 됐다. 멜로도 좀 리듬을 찾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 바로 덴버와 붙습니다. OKC. 그러니까요. 네. OKC가 정말 중요한 한 주죠. 네. 이번 주가. 물론 뭐 이- 플레이오프는 제가 볼 땐 뭐 당연히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주를 잘 버텨야 됩니다. 그죠. 네. OKC와 덴버는 2주를 버텨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2연패를 당하면 바로 이제 또 내려가는 거죠. 네, 바로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덴버가 또 올라오니까 또 게다가. 진짜 멜로 욕 진짜 많이 먹겠네요. 자 그리고 4월 1일 일요일 날은 유타와 민소타 경기가 있습니다. 프로비죠. 그러네요. 그냥 프로 1차전이죠. 네. 이렇게 세 경기를 이번 주는 뭐 동부 얘기는 없나요? 다 서부야? 네. 동부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된 상황이라서. 그냥 뭐 필라델피아가 3위로 올라가냐? 클리브랜드 4위 할 거예요. 르브론이 어느 경기를 쉬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맞춰보려고 내일 있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경기 샬럿 경기 하나 있는데 나만 중요해? 어쨌든 네. 서부가 참 그래도 첨예하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긴장감 있는 경기도 재밌는데 누가 또 고춧가루를 뿌릴지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쵸. 맞는 말이네. 네. 그렇죠. 전 요즘 레이커스 진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춧가루계의 전설은 또 론조가 네, 이미 저 빠꾸 있어요 고추를. 네. 아, 좀 이상하네요 단어가.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론조볼 동생 드래프트 신청한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못 오기를. 올 가치가 없는 애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2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법사님이 마무리 멘트도 같이 준비를 하셨나요? 인트로 하셨으니까 네. 아트로도 하세요. 아니요, 저 아우트로는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에너지가 없을 시간이에요 지금. 네. 저는 다음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UCG가 95에서 지금 거의 0.1 정도로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스탯의 오류인데 초반 1쿼터 3분만 보면 유세지가 95%인데 4쿼터 풀로 보니까 갑자기 근데 그냥 잠깐 뛰었어. 편집을 이렇게 해보면 그거만 뽑으면 재밌어요. 네. 약간 제이슨 윌리엄스 같은 사람인데 아주. 이게 어떤 묘미가 있냐면은 이제 저희가 파트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네. 그죠? 두 번째를 들으면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이제. 저도 그래서 제 생각에 파트 1을 올릴 때 피처링을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생각이다. 네. 네, 저희가 하루 늦게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하는 말씀. 네, 하지만 알차게 준비됐습니다. 네, 이번 주는 마이크가 제대로 녹음이 됐길 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MB온 에어.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home. Let's go home,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ome. What can I say? Mamba out.